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로딩 중입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녹한다의 내 맘대로 PLC 2편입니다. PLC2 적어놨습니다. 오늘은 요걸 제가 PLC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녀석이 얘인데요. 요 녀석의 프로그래밍 코드를 집어넣기 위해서 크게 두 개가 있었다. 레더 로직이라는 것과 ST 언어라는 게 있는데 1편에서는 레더 로직에 대해서 녹한다가 알고 있는 선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오늘은 ST 언어라는 걸 한번 사용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지금 녹한다가 여기 화면에 꺼내놓은 이 모델은 ST 언어가 사용 불가능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녹한다는 하나를 더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고, 모양이 똑같아서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모양이 똑같은데 잘 보면 얘네들 두 개가 기종이 달라요. 얘는 XBM이라는 걸로 출발하고 얘는 XEM이라고 출발해요. XBM, XEM.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게 구형이라면 오른쪽에 있는 게 좀 신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조금 납득이 될 만한 그런 말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상호간에 뭔가 그 용어가 통일이 되어야 이해가 좀 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죠. 전체적으로 PLC에 전원을 공급하는 SMPS, 화면에 가려져 있지만 있습니다. 220V를 24V 직류로 바꿔주는 친구죠. SMPS가 전원을 빡 공급을 해주는데 PLC에서는 24V를 쓸 일이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원을 여러 개 분배하는 터미널 블럭이 여기 있습니다. 전원을 분배하는 터미널 블럭이 지금 녹한다가 만지고 있는 친구고, 그 다음에 PLC 본체라 부르겠습니다. 아니면 PLC CPU라 부르든지 PLC가 있고, 그 다음 이쪽에 보이는 게 이 PLC는 소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본체에다가 뭔가 그 선을 연결해서 쓰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이런 연결 커넥터가 있더라. 얘를 뭐라 부르느냐? IO 링크라고 부를 거고, 혹은 인터페이스 단자대 이렇게 부를 거예요. IO 링크. IO 링크 꺼내세요 하면 요 IO 링크가 얘를 말하는 거예요. IO 링크하고 본체 사이를 연결하는 요거는 뭐 특별히 부를 말이 없겠죠. 그냥 IO 링크에 딸려 있는 커넥터. 커넥터라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PLC 본체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쭉쭉쭉쭉쭉 따라가 보면 24V 터미널 블럭에 연결이 되어 있겠다, 그죠? 요렇게 해서 전원을 공급을 해주더라. PLC 본체는 24V 직류를 먹고 전원이 들어온다. 그리고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집어넣기 위해서 여기 USB 선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USB 선은 마이크로 USB 아닙니다. 미니 5핀 USB라고 좀 옛날 규격이에요. 좀 옛날 규격입니다. 그리고 아두이노에서 사용하시려면 아두이노 주변에 있으신 분들은 아두이노 미니라는 보드가 별도로 있어요. 아두이노 나노 말고 아두이노 미니 보드에 연결하는 커넥터가 바로 얘하고 호환이 되는 친구다. 그래서 그 마이크로 5핀 USB 선은 옛날에 안드로이드 구형폰에 충전할 때 사용하는 그 선이 마이크로 5핀이고요. 얘는 그거랑 다른 거니까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다 된 거죠. 그 다음 뭔가 작동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보여드릴 요거. 자, 이거를 누름 버튼이라고 제가 부를 거라고 했고, 요거를 파일럿 램프 혹은 램프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버튼, 누름 버튼 줄여서 버튼, 파일럿 램프 줄여서 램프. 그러면 우리 1편에서 사용하던 용어에 대한 정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은 ST 언어라는 걸 한번 해볼 거기 때문에 일단 본체 바꾼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간단하죠? 뽑습니다. 뽑아요. 뽑습니다. 치웁니다. 그리고 여기 연결합니다. 그리고 지금 XEM이라고 되어 있는 이 모델은 레더하고 ST 언어가 둘 다 되는 친구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녹한다고 똑같은 그 절차를 따르실 분들은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얘는 반쪽짜리잖아요. 얘는 ST가 안 되고 LD밖에, 레더 로직밖에 안 되는 친구고, 얘는 둘 다 되는 거니까 얘로 애초부터 얘로 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게 가격의 차이가 있다거나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어떤 하드웨어적인 것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직접 한번 찾아보시고. 자, 딱 꽂아주시면 이제 본체를 싹 갈아 끼운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물 한 모금 먹고 출발하겠습니다. 주성님 반갑습니다. 일바로 와주셨습니다. 짝짝짝짝짝짝짝. 푸른달님 2바로 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짝짝짝짝짝짝. SYH님 반갑습니다. 3바로 와주셨습니다. 짝짝짝짝짝짝. 춘택님 반갑습니다. 강민님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반짝반짝한 게 있네요. 강민님께서 녹한다에게 콘텐츠 발전 자금을 후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짝짝짝짝짝짝짝짝. 최광용님 반갑습니다. 또 있네. 최광용님께서 두 개의 공지를 동시에 띄우셨군요. 최광용님께서 열심히 출석 체크를 해주셔가지고 소위로 진급하셨다라는 아주 좋은 소식과, 그리고 녹한다에게 콘텐츠 발전 자금을 후원하셨다라는 좋은 소식이 두 개가 있네요. 짝짝짝짝짝짝짝. 앞으로도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드렸던 대로 ST 언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얘를 우리가 ST 언어는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딱 제시를 하기에는 상당히 그래도 하나의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너무 그렇게 단편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제 나름대로 어떻게든 한번 어필을 해볼 건데 이게 이해가 될란가 안 될란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를 이해를 하면 프로그래밍 언어가 습득하기가 쉬우냐면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하고 요 언어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부터 습득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 어떠한 프로그래밍 언어도 잘 못해요. 조금씩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언어를 습득하려고 하든 간에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모르니까.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는데 새로운 애를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어떤 메인 언어라는 게 장착이 안 되신 분들은 어떤 언어를 배우든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녹한다는 생각보다 수월하게 ST 언어라는 것을 습득한 그 배경에는 원래부터 프로그래머기 때문에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거고, 시청자분들은 그게 아니신 분들은 뭔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오늘 ST 언어라는 것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항님 반갑습니다. 알버트 조님 반갑습니다. 그럼 뭐부터 출발을 해야, 일단 제가 3장의 자료를 여기다가 집어넣어놨는데요. 일단 지금부터는 ST 언어는 레더 로직보다는 조금 더 명확하게 갈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내야 되는 것이 이 ST 언어와 PLC에서 메모리를 어드레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 메모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할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거를 크게 어필 안 해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래서 이 3장의 슬라이드는 일단 여기다가 두고 계속 밀고 나가면서 나중에 필요한 타이밍 오면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편의 기본 자료로 세팅은 해도 돼. 여기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직 저거를 설명할 단계가 아니고요. 자, 일단 ST 언어 프로젝트부터가 달라요. 일단 ST 언어로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건데 목표를 세우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할 것은 PLC에 우리 어제 제일 처음 만들었던 레더 로직 예시가 있습니다. PLC에 버튼 1개와 램프 1개를 연결해서 버튼을 누르면 램프가 켜지고 버튼을 안 누르면 램프를 끄는 예제를
ST 언어로 작성하시오. 요걸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 접근 방식을 한번 그렇게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XG5000에서 ST 언어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생성해야 한다. 그리고 뭐 연결하는 거는 당연히 연결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IO 링크에 버튼과 램프를 어떻게 연결해야 된다. IO 링크에 버튼과 램프를 어떻게 연결해야 하지 하는 걸 또 우리가 알아내야 될 것이고, 그리고 4번 또 중요한 것이 방금 뭔가 할 말이 있었는데 할 말이 머릿속에서 날아가 버렸네요. IO 버튼과 램프를 어떻게 연결해야 되고, 그리고 ST 언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세 가지 연산밖에 작동을 안 시킬 겁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대입 연산, 사칙 연산, 그리고 대입 연산, 사칙 연산, 한 개가 뭐지? 대입 연산, 사칙, 조건문, 조건문과 조건식,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문법만 이해하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다. 대입 연산 뭡니까? 변수에다가 값을 집어넣는 것을 대입 연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ST 언어에서 대입 연산을 어떻게 쓰는지 알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사칙 연산,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를 말하는 겁니다. 요 ST 언어에서 어떻게 쓰는가 알아내면 되고, 조건문이 뭐고 조건문을 어떻게 쓰고 조건문이 뭔가 이런 것들을 일단 정의를 알아내야 될 것이고, ST 언어에서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 조건식이라는 거는 조건문에 들어가는 조건을 조건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조건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true, false, 불리안인데 그것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다 이런 것들을 이 프로그래머로서의 그 감각을 다 알고 있어야 이거를 지금 이제 극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접근 방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접근 방법. 가장 ST 언어의 가장 기본 예제를 만들기 위한 절차. 머릿속으로 이런 걸 한번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뭐 무작정 새로운 개념을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략은 최대한 빠르게 기본 예제를 만드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저렇게 쓰는 거구나 라는 감각을 먼저 딱 탑재를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ST 언어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것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 XG5000으로 가서 프로젝트, 새 프로젝트, 이름은 example 2_1이라 하겠습니다. 오늘이 2편이니까 2편의 1번 예제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CPU 종류는 똑같고, 여기 CPU 시리즈는 똑같고, CPU 종류가 다르구나. CPU 시리즈가 XGB에 IEC라고 된 걸 선택해야 됩니다. XEM DN32H2 얘는. 그리고 CPU 종류는 XGB XEM H2 요거를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프로그램 언어가 LD도 있고 ST로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ST로 딱 선택을 하면 그게 바로 ST 언어로 PLC에 프로그램을 작성하겠습니다. 이 말인 겁니다. 확인 누르면 레더가 아니라 이제 여기에 컴퓨터 코드를 쓰는 ST 언어라는 게 이제 여기서 작성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됐죠? 조재익님 반갑습니다. 마루호두님 반갑습니다. 스마트 농사꾼님 반갑습니다. CHH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방금 ST 언어를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그 다음 IO 링크에 PLC에다가 버튼 한 개, 램프 한 개를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거는 어제 그려놓은 거 있으니까 요거를 딱 펼쳐놓고 보여드리죠. 자, 이것도 바꿔주고. 자, 왼쪽에 있는 게 지금 녹한다의 개념상 IO 링크예요. IO 링크에 요 카바를 딱 올리면 여기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 그죠? 요 배치 그대로를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버튼하고 램프 없이도 여기 전원을 배치를 해줘야 됐었죠. 1편에서 했던 걸 상기를 하셔야 돼요. 시작을 하려면 IO 링크에다가
아무것도 버튼하고 램프하고 아무것도 없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24V를 기본적으로 여기 연결해 줘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저 뚜껑에 보시면 아래쪽에 A1부터 해가지고 쭉 올라가서 A20번까지 있고 위쪽 한 B1번부터 B20번까지 쭉 일자로 있습니다. 서로 어긋나게 있어요. 그러면 그때 A10번이나 B10번에 24V 마이너스를 달아줘야 됩니다. B20번이나 A10번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24V 걸어준다. 그리고 A19나 B19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초이스를 해가지고 24V 플러스를 연결을 해준다. A20이나 B20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24V 마이너스를 연결해준다. 이렇게 딱 연결을 해놔야 기본적인 전원 배치에 해당하는 거고, 그거 더하기 자 여기 지금 제가 선택한 게 램프, 저 버튼 오른쪽에 있는 게 램프입니다. 그러면 그때 얘가 지금 A1번에다가 연결해놨고 얘는 A11번에다가 연결해놨습니다. 그리고 A1번부터 쭉쭉쭉쭉쭉 해가지고 지금 제가 마우스 커서 있는 거 왼쪽은 입력단이고 입력 16개 포인트가 있는 지점이고 오른쪽에는 출력 16개 포인트가 있는 지점이더라. 그러면 요때 레더 로직하고 ST 언어하고 이 입출력 핀을 어드레싱하는 그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근데 레더에서도 그걸 똑같이 쓸 수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방법론에서는 그 표기 방법이 약간 달라져요. 자, 일단 그걸 이해를 하려면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 두 개만 가지고 와서 보겠습니다. 이 두 개만. 요 위에 있는 거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x, qx 0.0.0 이런 게 있고 ix 0.0.0.0 요거랑 요거 두 개의 표기 방법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위에 있는 거는 출력입니다. 출력 포인트를 말하는 거고 아래쪽에 있는 거는 입력 포인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qx라는 게 나오는 요 x라는 기호는 저 PLC에서는 x라는 용어는 비트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M 뒤에 X 보이죠? 비트입니다. B라고 적혀 있는 거는 바이트예요. W라고 되어 있는 거는 워드입니다. 그리고 D라고 된 것은 더블 워드, L이라고 된 것은 롱 워드입니다. 일단 요거는 머릿속에 그런 게 있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여기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고.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이 X라고 됐다는 것은 비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 우리 저 입출력을 할 때 버튼을 눌렀다 안 눌렀다 상태가 두 개밖에 없는 거를 우리가 1비트라고 표현합니다. 램프가 켜졌다 안 켜졌다 상태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모든 것은 다 0 또는 1로 표현 가능해요.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0을 일반적으로는 꺼짐 상태라고 정의를 하고 그 신호적으로 봤을 때는 로우 신호라고 부르고 조건에서는 0이라는 값을 거짓으로 분류를 합니다. 다시 0이라는 그 자체를 이미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실제 걔가 0 신호에 대해서 램프가 켜지냐 꺼지냐는 관심 없습니다. 0이라는 그 신호를 신호적으로 봤을 때는 로우 신호다. 조건으로 봤을 때는 거짓이다. 숫자로 봤을 때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이라는 값은 숫자로 봤을 때는 1이고 조건식으로 봤을 때는 참입니다. true. 그리고 신호적으로 봤을 때는 high. 높고 낮음에서 하이 신호를 담당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한 꼭지 여기 6번, 5번으로 적어 놓겠습니다. ST 언어를 포함한 아두이노도 똑같은 거예요. ST 언어에서 0이라는 값은 숫자일 때는 0이고 조건식일 때는 거짓이고 그 신호일 때는 로우이다. 로우와 동일하고 1이라는 값은 숫자일 때 1이고 조건식일 때는 참이고 신호일 때는 그 하이이다. 그러니까 요 거짓이라는 거는 펄스를 말하는 거죠. 펄스를 말하는 거고 참이면 true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램프에다가 1이라는 값을 집어넣는다. 램프를 켜라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램프를 true로 만들겠다. 램프를 켜는 겁니다.
그런 의미라고 받아들이시면 딱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집어넣고, 자, 자료를 제가 만들면서 나가는 거니까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이게 출력을 담당하는 거고 X 비트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럼 요 뒤에 0.0.0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게 저도 이거 정확히 해석은 못 하겠어요. 근데 지금 이 PLC 있잖아요. 요 PLC 본체에다가 IO 포트를 여러 개 확장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 장착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걸 이해하려면 1번 지금 PLC 본체에 자식을 여러 개 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메인이 자식을 다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메인에 달려있는 GPIO가 있죠. 그리고 슬레이브들에 달려있는 GPU가 있을 거 아니에요. 메인하고 슬레이브하고 구분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1번이고, 그리고 하나의 네트워크에, 하나의 전체 시스템에 PLC 본체 자체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0.0.0 뭐 이런 거를 쓰는데, 일단 저는 제약 조건을 주겠습니다. 6번. 내가 사용하는 그 PLC CPU가 한 개이고 IO 링크가 한 개밖에 없다는 것을 가정한다. 그렇게 했을 때는 앞에 적혀 있는 요거 두 개의 숫자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 0이라는 숫자가 바로 그 GPIO 핀 번호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두이노의 핀 번호하고 똑같은 거예요. 0, 1, 2, 3, 4, 5, 6, 7, 8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0.0.0이라는 것의 의미는 지금 요 0의 위치는 뭘 의미하냐면 IO 링크에서 입력단의 제일 첫 번째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버튼이 연결되어 있는 거를 지금 ST 언어의 표기 방식대로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어디 연결되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QX 0.0.0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Q가 출력이라면 I는 입력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램프는 Q가 아니고 얘는 입력이니까 I겠네요. 죄송합니다. 얘는 %IX 0.0.0 입력단의 제일 첫 번째에다가 지금 연결하는 개념이고, 이 녀석은 %QX 0.0.0에 연결이 됐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위치는 그 IO 링크에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어떤 신호를 보내겠다라고 지금 정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요 연결 관계를 이해를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글자가 계속 커지지? 자, 이제 다음은 ST 언어에서 이제 코드를 짜야 될 거잖아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너무 앞서 나갔네요. 연결을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버튼 1개, 램프 1개. 자, 버튼의 한쪽 접점은 24V에 연결한다. 연결하는 방법은 어제 했던 거를 참고해도 되고요. 아니면 저보다 더 잘 연결할 것 같으니까. 자, 그리고 입력의 제일 첫 번째 위치가 A1번 여기입니다. A1번. 여기 IO 링크 번호대로 하자면 여기가 A1번의 위치고, PLC의 그 입력단 어드레싱 하는 그걸로 하자면 %IX 0.0.0이다. 인지됐죠? 자, 램프도 플러스를 24V 연결하고 마이너스를 출력단에 연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는 A11번에다가 연결할 거예요. A11번은 출력단의 제일 첫 번째 포지션이고 %QX 0.0.0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칸은 요거 바로 옆에 칸이 B11번이에요. B11번은 뭐겠습니까? %QX 0.0.1. B11번 다음이 A12번이에요. A12번은 뭐겠습니까? %QX 0.0.2 이런 식으로 하나씩 올라가는 거다. 간단하잖아요. 김희수님 반갑습니다. 그럼 2단계 IO 링크에 버튼하고 램프를 연결한다도 지금 끝이 났습니다. 이제 코드를 짜면 되겠죠.
자, ST 언어는 그 레더하고 똑같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변수를 선언한다. 변수를 선언하고 생성한다. 이거를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기능의 코드를 작성한다. 이거는 그다지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슬라이드에 집어넣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변수를 어디서 만드느냐라고 해서 봤을 때 좌측에 메뉴에 보시면 얘는 그게 어디 있지? 잠깐만요. 글로벌 직접 변수 이건가? 글로벌 직접 변수라고 된 부분 있죠? 여기다가 쓰면 되겠네요. 근데 잠시만요. 이게 맞았나? 고속 카운터. 이거 맞는 것 같네요. 자, 이걸 딱 눌러가지고 레더하고 똑같습니다. 여기다가 저 변수하고 변수의 메모리를 변수 이름에다가 메모리를 할당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변수 종류는 이거 아닌데 왜 글로벌이 나오지? 잠깐만요. 한번 찾아볼게요. 내가 계속 보던 화면하고 뭔가 사뭇 달라가지고 좀 당황했습니다. 잠깐만요. 기본 파라미터 프로그램 여기 있구나. 자, 다시 여기 보시면 스캔 프로그램이라고 된 부분을 딱 열어보시면 로컬 변수라고 된 거 보이죠? 여기가 변수를 생성하는 위치입니다. 요 글로벌이라고 된 거는 일단 우리 신경 쓰지 맙시다. 로컬 변수 딱 누르시면 여기 이제 변수를 딱 만드는 부분이 익숙한 부분이 나오죠. 자, 변수 종류를 딱 누르시고 특별하지 않으면 var 그냥 하시면 됩니다. var 그 변수 이름이 무엇이냐? 버튼 한 개, 램프 한 개니까 버튼이라고 하겠습니다. 타입은 딱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보이는데 이거는 일단 몰라도 돼요. 불이라고 일단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불이라는 것은 뭐냐? 아까 말했듯이 켜졌냐, 꺼졌냐. 값이 두 개밖에 없는 거를 불이라고 하고 그 불을 1비트로 표현합니다. 이것도 근데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네요. 램프나 버튼 같은 것은 누른다, 안 누른다, 혹은 켜진다, 안 켜진다와 같이 상태가 두 개밖에 없고 신호도 두 개밖에 없다. 맞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뭔가 0 또는 1로밖에 표현 안 되는 거를 우리가 부울이라 그럽니다. 부울이라 하고 이런 것들을 부울로 표현 가능하다, 부울로 저장 가능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부울이라는 것은 1비트입니다. 1비트 하나의 비트를 가지고 PLC의 메모리에 1비트 가지고 얘를 통제를 할 수가 있더라. 그리고 이 부울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조건식에 들어갑니다. 조건식에. 아유 어지러워라. 자, 그럼 여기 지금 버튼은 아까 요 메모리 할당에 퍼센트 기억하죠? 퍼센트 IX 0.0.0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램프도 연결해 줘야 되죠. 램프 똑같이 부울이고 퍼센트 QX 0.0.0 여기 있는 겁니다. 초기 값은 둘 다 없습니다. 없는 상태가 기본 값이 0인 거하고 아마 같을 거예요. 펄스하고 같아요. 그럼 지금 방금 변수 선언을 다 한 겁니다. 이제 코드로 가가지고 여기다가 작성을 하는데요. 우리 지금 이 부분이 저 위에 있는 부분이 내 프로그램 코드에서 전역 변수를 세팅하는 거하고 지금 유사하고 아두이노와 비교를 해보건데 셋업은 딱히 없어요. 셋업이라는 부분은 딱히 없고 이 프로그램이라고 된 이 자체가 루프입니다. 지금 우리가 작성하게 될 이 코드가 PLC가 무한히 반복하면서 작업할 코드를 요 안에다가 그냥 냅다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게 뭐냐? 버튼이 눌려지면 램프를 ON하고 버튼이 안 눌려지면 램프를 오프하겠다라는 코드를 만들면 되는데요. 거기에 맞게 이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 하면이라는 요런 게 이제 조건문이 되는 거고,
램프를 온하냐 오프하냐라는 거는 값을 바로 그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요거를 ST 언어로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좀 독특해요. 아두이노에서는 우리 조건문이 어떻게, 대부분 언어에서는 조건문이 어떻게 돼 있냐면 if 다음에 가로 열고 조건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닫고 else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면 이 부분을 실행을 하겠다. 첫 번째 부분을 만족 안 하면 else면, 그게 아니라면 두 번째 부분을 실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조건문이라는 거는 갈림길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받아들이시기가 좋아요. 어떤 거냐? 자,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네 키가 160이면 이쪽으로 가고 그게 아니라면 이쪽으로 가라. if 네 키가 160보다 크면 여기로, else면 이쪽으로. 그러면 내가 가다가 갈림길이 두 개니까 이rol로 가든 저로 가든 프로그램이 선택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실행을 하겠다, 그죠? 근데 조건이 두 개 이상일 경우에는 else if가 붙습니다. else if 조건식. 그럼 방금 했던 거에서 상태가 바뀌었어요. 네 키가 180보다 크면 이쪽으로 가고 180에서 160 사이면 이쪽으로 가고 그보다 작으면 이쪽으로 가라. if 180보다 크면 이쪽, else if 180보다는,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아니라는 말은 180보다 작은 애가 그 다음 차순위의 조건을 보는 거고 160보다 크다면 두 번째 갈림길로 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else 쪽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else if 요것의 해석은 첫 번째 조건문에 해당하는 저 조건에 해당이 안 되면 두 번째 조건을 체크를 하고 두 번째 조건도 아니면 세 번째 조건,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else로 빠지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일반적인 언어에서는 이렇게 쓰는데 ST 언어에서는 어떻게 쓰느냐? if 그 다음 여기 조건식이 나옵니다. 그럼 조건이 뭐냐? 버튼이 눌려졌냐 안 눌려졌냐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버튼이라는 것은 아까 변수로 대체해놨습니다. 버튼이라는 걸로. 그러면 if 버튼이 이것도 좀 애매하구나. 자, 버튼이 잠시만. 이게 얘가 같다라는 맞다. equal. 얘는 좀 웃깁니다. 프로그램의 모든 게 좀 웃겨요. 얘가 true라면 일단 작성한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true라면 자, else and if. 자, 요런 골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if 여기 이제 조건식이 들어갑니다. 어떤 조건이냐? 그러니까 조건식은 true, false 해야 돼요. 이거든지 저거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이 ST 언어에서 가장 특이한 거부터 제가 여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특이한 거 1번 ST 언어에서는 그 같다 안 같다를 표현하는 비교 연산자가 원래는 이렇게 써야 돼요. 이꼴 기호를 두 개 쓰는 게 같다 안 같다를 표현하는 거예요. 인데 이거인데 ST 언어에서는 이거 하나만 쓴다. 이렇게 쓰려니까 좀 어렵네. 그러니까 원래 일반적인 언어에서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 똑같아요. 공통입니다. 같다라는 표현은 이꼴 기호 두 개가 같다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if 10하고 20하고 같냐 이렇게 조건을 날릴 수 있잖아요. 그럼 요 10하고 20하고 같냐라는 표현이 이 꼴기를 두 개 가지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요거는 규칙 위반이에요. 이거 한 개짜리는 대입 연산자라고 별도의 연산 기호입니다. 그런데 레더에서는 요 ST 언어에서는 한 개를 쓰더라. 그리고 자, if는 if then 그리고 else 이런 것들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조건식이라는 것은요. 조건식은 그 true, false를 논하는 값이고 변수 타입이 부울형이라면 바로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적어놓은 이 코드는 아래 코드로 대체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위에 코드하고 아래 코드는 같은 거예요. 요렇게.
if 버튼 equal true라는 말은 버튼이 눌려져 가지고 참이 됐다라는 말이 되는 건데 if 버튼이라고 쓰잖아요. 그럼 저 자체가 조건식이 되는 거예요. 저 버튼이 참이면 여기 걸리는 거고 거짓이면 여기 걸리는 거예요. 그럼 참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0이라는 값은 신호적인 측면에서 low고 그리고 조건식에서는 거짓이다. 1이라는 값은 신호에서는 켠다. 하이고 조건식에서는 true다. 그러면 버튼 눌렀는데 그게 참이라는 얘기는 버튼을 눌렀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그죠? 버튼을 눌렀다. else는 버튼을 안 눌렀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버튼을 누르면 램프를 켠다 할 거잖아요. 그럼 램프 여기다가 true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또 웃긴 게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또 뭐 코딩을 오늘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하나의 명령어 뒤에는 세미콜론 기호를 반드시 붙인다. 세미콜론 기호라는 것은 요거 땀 흘리는 기호 요거를 붙여줘야 되고 그리고 ST 언어에서 일반적인 언어에서 대입 연산자는 같다 기호 한 개를 써요. 이겁니다. 이거인데 ST 언어에서는 요렇게 써요. 이상하게 씁니다. 이 기호를 쓴다. 뭔가 벌레 모양인데요. 벌레 모양인데 그래서 요렇게 하면 ST 언어에서는 규칙 위반입니다. 요거는 ST 언어에서는 조건식의 같다 아니다를 그 표현하는 연산자로 별도로 분류를 하고 우리 여기서는 요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 자체는 뭐냐? 램프를 켜겠다 하고 와 같은 거예요. 램프에다가 true라는 값을 집어넣어라. true라는 것은 켠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램프를 켜겠다라는 표현이 지금 저렇게 되는 거예요. ST 언어에서는. 그리고 램프를 담당하는 그 핀에다가 펄스 거짓을 집어넣으면 뭐냐 이거는 거짓을 집어넣으면 램프를 끄겠다. 브루스님이 뭔가 질문을 해주셨네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모델은 그 레더 로직으로도 됩니다. 레더 로직 ST 언어 둘 다 가능한 거고 어제 1편에서 했던 거는 그 레더 로직만 가능한 친구입니다. 마그마 스톤님 반갑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 다 만들어졌죠? 변수를 선언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조건문 지금 제가 선택해 놓은 저 부분이 PLC가 무한히 반복하면서 계속 체크를 하면서 실행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PLC 켜가지고 업로드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업로드 할 때 중점 포인트는 먼저 PLC 본체에 그 런하고 스톱이 있는데 스톱으로 바꾼다. 이제 프로그램이 XG5000에서 원격으로 얘를 런 운전시킬 거냐 정지시킬 거냐를 결정할 거예요. 그래서 정지 모드로 해두고 그다음 전원을 공급하겠습니다. 요거만 알면 이제 할만합니다. ST 언어는 생각보다 할만해요. 그 다음 온라인 누른 다음에 접속 USB로 연결해놨으니까 컴퓨터하고 PLC 본체하고 통신을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 업로드할 준비를 하고 그 다음 온라인 쓰기 눌러가지고 지금 작성한 요 코드를 업로드 해주는 거예요. 물론 뭐 잘못 틀린 게 있으면 업로드가 안 됩니다. 업로드가 안 되는 과정도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이 모든 과정이 다 끝나고 요 XG5000에서 요 세모 모양 제 마우스 잘 보세요. 요 빨간색 네모는 스톱 정지 모드고 요 세모 부분이 선택이 돼 있어야 돼요. 안 눌러져 있으면 누르시면 됩니다. 런 누르시면 이제 PLC가 작동 중인 거고 스톱이면 꺼지는 거다. 그럼 이걸 누르면 램프가 켜지고 안 누르면 램프가 꺼진다라는 게 ST 언어로 지금 작성이 된 겁니다. 간단하죠? 누르면 켠다, 안 누르면 끈다. 켠다, 끈다, 켠다, 끈다, 켠다, 끈다. 그렇죠. 윤한수님 아주 정확했습니다. 베이직하고 상당히 유사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비주얼 베이직 같은 거. 자, 이게 1번 예제입니다. 어렵지 않죠? 간단합니다.
변수를 만들고 조건식만 잘 때려 넣으면 우리 어차피 PLC에 돌리는 거는 거의 조건밖에 없어요. 이 조건이면 이렇게 하고 요 조건이면 이렇게 하고 뭐 그거밖에 없으니까 조건식만 잘 걸면 자, 일단 내가 지금 작성하는 코드가 틀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입연산자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자, 요렇게 썼다. 그럼 일단 틀렸죠? 요거를 업로드를 쓰기를 눌러보면 요렇게 에러가 납니다. 잘못 썼다 그 말이죠. 그리고 확인 누르시고 아래쪽에 프로그램 검사라고 된 부분에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위치를 잡아줍니다. 딱 봐도 아이고 내가 잘못 썼네 이렇게 해가지고 딱 고칠 수 있으면 다행인데 뭐가 잘못됐지 이제 이렇게 되면 곤란하겠죠. 딱 이렇게 깜빡깜빡 할 수도 있으니까 요렇게 이제 고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 요 위에 있는 이 코드는 요렇게 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제가 극단적으로 한번 줄여볼게요. 자, 위에 있는 이 코드는 이거 범위 주석하는 거를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범위로 주석하는 거. 일단 요 부분을 제가 메모장에다가 잠깐 옮겨놓고 자, 제 논리가 맞는지 한번 잘 보세요. 자, 램프에다가 값을 대입을 하는데 버튼을 대입을 하겠다. 이거 맞는 건가요? 어차피 지금 램프의 상태라는 것은 버튼이 눌려졌냐 안 눌려졌냐 가지고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버튼이라고 된 이거는 지금 PLC가 이 부분을 계속 무한 반복하면서 요 IO 링크를 체크를 할 거예요. IO 링크에 버튼이 연결되어 있는 그 핀이 신호가 그 하이가 오냐 로우가 들어오냐를 계속 체크를 해요. 제가 누르면 하이고 안 누르면 로우입니다. 그럼 지금 안 누르고 있으니까 계속 로우가 들어오고 있겠죠. 로우가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 로우라는 값을 램프라는 데다가 지금 대입을 해줄 거잖아요. 그럼 램프도 로우라는 값은 꺼지는 거니까 버튼을 안 누른다 램프를 끈다 이쪽으로 계속 이렇게 전달이 되겠죠. 그러다가 제가 버튼을 딱 누르면 하이 신호가 버튼 쪽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지금 버튼은 하이가 되니까 하이 신호를 램프에다가 지금 대입을 하는 거잖아요.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럼 램프도 켜진다가 되는 거니까 누르면 켜지고 안 누르면 꺼진다. 맞죠? 굳이 애초에 조건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를 다시 한번 집어넣어 보죠. 리셋 정지 모드로 바뀌었구나. 자, 다시 접속하면 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그리고 런 누르시고 결과가 당연히 똑같겠죠. 누르면 켜진다, 안 누르면 꺼진다. 됐죠? 그러니까 요렇게 쓰는 거와 같은데 초보자분들은 제가 이렇게 조건문을 거는 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사람이 대화하듯이 코드를 작성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램프가 그러니까 true가 됐으면 버튼이 true가 됐으면 램프를 켜겠다.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이렇게 대화하듯이 작성하는 거고, 방금 거는 뭔가 확 줄여서 한 거니까 나중에 보면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1번 예제 끝났습니다. 자, 방금 보신 게 첫 번째 예제고요. ST 예제라고 해야 되겠네. 자, 이제 ST 예제 2번 하겠습니다. 똑같은 골격을 가지는데 어제 LD 예제 2번에서는 자기유지라는 걸 했어요. 지금 무슨 동작을 수행을 시키고 싶냐면 요 버튼 누르면 램프가 켜진 상태를 유지를 하고 버튼을 한 개 더 달아야 되겠네요. 자, 이거 아닙니다. 자, 버튼 2개, 램프 1개 가지고 할 거예요. 이번 예제 요거죠. 자기 유지 예제 데리고 와서 ST 예제 2번으로 갈아타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켜는 버튼은 어제 레더에서는 P00000이었는데 지금 얘는 제일 첫 번째 연결돼 있으니까 %IX 0.0.0이 되겠죠. 켜는 버튼. 끄는 버튼은 이거 아니고 그 다음 칸에 연결돼 있으니까 %IX 0.0.1이 되는 거고, 램프는 출력이니까 %QX
0.0.0이 되는 상태예요. 요거에 맞게 변수를 딱 세팅하고 저 버튼을 눌렀을 때 하이로우를 걸어주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근데 ST 언어는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좀 긴장을 타셔야 됩니다. 요거 추가 설명. 항상 추가 설명을 좀 이렇게 달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요 2번 이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버튼 한 개를 더 달고 출발하도록 하죠. 빨간 버튼을 누르면 얘를 자기 유지, 켜짐 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거고, 녹색 버튼을 누르면 꺼지도록 할 거예요. 이걸 누르면 켜진다. 이걸 누르면 꺼진다. 조금 전은 얘를 떼면 꺼졌잖아요. 그게 아니라 얘는 무조건 켜는 버튼이고 얘를 누르면 끄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미리 말씀드리지만 초반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뭔가 좀 어렵습니다. 자, 한쪽은 24V 플러스, 한쪽은 B1번에다가 꽂겠습니다. 오케이. 자, 지금 이게 어려운 이유는요. 이걸 어떻게 어필하면 좋을까 모르겠다. 아두이노에서도 이거랑 똑같은 전략을 써요. ST 언어에서 지금 작성하는 코드가 루프라고 했잖아요. 무한히 반복되는데 그거를 한번 이렇게 실행하는 행위를 요 PLC에서는 1스캔이라고 표현해요. 한번 그 작성된 코드를 1회 작동시키는 행위를 1스캔이라고 표현한다. 한번 스캔했다 이 말이에요. PLC가 싹 하고 다음 또 스캔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스캔과 스캔 사이의 간격이 엄청나게 짧다. 이 말은 빠르다는 말이겠죠. 엄청나게 빠르게 그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버튼을 눌렀을 때 램프를 켜겠다라는 이 코드가 이거는 해보면 알 수 있겠네요. 일단 우리 수준에서 생각나는 대로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는 거예요. 논리에 맞게. 자, 프로젝트를 새로 생성을 해가지고 저장하고 자, example 2-2 자, ST로 딱 만들고, 자, 변수 닦아서, 자, 지금 스타트 하죠. 턴온이라는 그 변수 하죠. 부울 메모리는 %ix 0.0.0 이게 좀 작업하기가 좀 상그럽네. 자, 턴오프 %ix 0.0.1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는 이제 납득하실 수 있죠. 그 다음 램프 부울이고 %qx 0.0.0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작성할 코드가 뭔지 한번 보죠. 자, 턴온 그러니까 켜는 버튼을 누르면 램프가 켜짐을 유지하고, 끄는 버튼을 누르면 램프가 꺼짐을 유지한다. 그럼 이거는 이렇게 작성하면 돼요. if 자, 버튼 턴온이 하이가 됐다면 일단 골격부터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and if 자, 그럼 요 골격이 if then and if라는 건 일단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문법적인 거니까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요 안에 들은 말은 켜는 버튼이 눌려졌다면 이렇게 되겠죠. 켜는 버튼이 눌려졌다면 그래, 그와 다르게 턴 오프 이거는 끄는 버튼이 눌려졌다면, 그럼 켜는 버튼이 눌려졌으면 아까 램프에다가
트루를 대입을 해주면 되지 않았었냐? 그럼 켜질 거잖아요. 그리고 끄는 버튼이 눌려졌다면 펄스를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 프로그램이 샥 돌아가는 동안에 턴온이 트루가 됐을 때만 램프에다가 트루를 대입을 해준 거고, 버튼을 눌렀다가 떼면 요 조건문에 걸리지 않고 요 조건문에도 걸리지 않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걸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램프가 켜짐이라는 게 마지막 명령이 되는 거고, 램프를 켜라라고 했으니까 램프가 계속 켜져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아까 램프가 켜져 있다가 꺼진 이유는, 램프가 아까 켜져 있다가 꺼진 이유는 버튼을 눌렀다와 안 눌렀다로 갈림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버튼을 누르면 켜고 안 누르면 끄겠다. 그러면 켠다, 안 누르고 있으면 끈다라는 신호가 램프한테 가니까 램프가 꺼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얘는 else가 없어요. 1번 버튼을 누르면 램프를 켠다라는 조건밖에 없고, 아니라면 갈림길이 없으니까 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켜는 버튼을 누를 때만 램프가 켜진다. 떼는 거는 관심 없다. 마찬가지로 얘는 끄는 버튼을 누르면 얘는 램프를 끄기만 담당하는 거예요. 램프를 끈다. 그러면 턴오프 버튼을 안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각자 얘는 켜는 것만 담당하고 얘는 끄는 것만 담당하는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겠죠. 그죠? 논리적으로는 이게 딱 맞잖아요. 그죠? 그럼 요 코드를 넣어보면, 요 코드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이 샥 들어가죠. 그죠? 맞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고. 이거 쉽네. 제가 혼동했습니다. 이 예제하고 다른 예제하고 제가 혼동을 했네요. 요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네요. 다 된 거네? 이게 다 된 거네? 다 됐어요. 제가 혼란을, 이거 어렵다라고 한 거 취소하겠습니다. 누르면, 됐죠? 첫 번째 갈림길로 빠져서 얘가 켜진 거예요. 마치 자기 유지가 된 거죠. 누르면 끈다, 켠다, 끈다. 이게 맞네. 이게 다 된 거네요. 자, 맞잖아요. 이 지금 자기 유지 된 거잖아요. 누르면 켠다, 끄는 버튼을 누르면 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누른다라는 조건문은 얘를 켜는 것만 담당을 하고, 얘를 끈다라는 거는 얘만 담당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내가 이제 설명을 이상하게 하고 있었네. 지금 하게 될 이 설명은 하나의 버튼으로 톡을 시킬 때 말이에요. 지금 제가 뭐로 착각을 했냐면, 지금은 켜는 버튼하고 끄는 버튼이 따로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얘를 눌렀을 때 얘가 꺼져 있으면 얘가 켜지고, 한 번 더 누르면 얘가 꺼지는 거예요. 한 번 누르면 켜지고, 한 번 더 누르면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이렇게 하려면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거를 제가 어필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거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건 쉬운 겁니다. 이렇게 그냥 하면 끝나는 상황. 간단하죠? 다 만들어진 겁니다. 됐고, ST 코드도 요 안에다가 넣어놓을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네. 자, 예제 1번 코드도 집어넣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 더 참고하시기가 좀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얘도 1번으로 갔어. 2-1. 아직까지는 상당히 할만하시죠? 자, 그러면 아직까지도 요 메모리 하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하니까, 자, 이제 예제 3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제 3번은 어제 레더로직에서 뭘 했었냐면 선이 무선했습니다. 인터락이라는 거는 버튼 3개하고 램프 2개를 똑같이 이렇게 달 거예요. 그리고 자, 순서대로 버튼 1번, 2번, 3번, 램프 1번, 2번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버튼 1번을 누르면 램프 1번이 켜지고 버튼 2번을 누르면 램프 2번이 켜집니다. 그리고 종료 버튼 3번을 누르면 꺼지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는 기본 규칙이고 2번 규칙 선이부선이라는 건 뭐냐면 램프 1번을 눌러가지고 램프 1번이 켜져 있으면 램프 2번은 눌러도 버튼 2번을 눌러도 램프 2번이 켜지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누른 놈이 자기 자신의 램프를 켤 수 있는 거다. 마치 장학 퀴즈의 부저하고 같은 거예요. 5명이 졸졸이 있고 각자 앞에 이제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버튼이 있고 자기 머리 위에 현재 자기가 발언할 기회가 있다라는 램프가 있는 거예요. 먼저 누른 놈이 램프를 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종료 버튼이라는 것은 하나의 문제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리셋 상태를 리셋 시켜줘야 되잖아요. 누르면 이제 리셋이 되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가지고 와서 자, 요 예제로 이제 바꿔보죠. 선이부선. 잘 생각해 보시면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버튼이 한 개가 더 추가되는 개념인데, 자, 요거 1번 버튼 입력의 제일 첫 번째니까 %ix 0.0.0이고 얘는 0.0.1이고 종료 버튼 요 3번은 0.0.2다. 쉽죠? 그 램프 1번은 %qx 0.0.0에 연결할 거고 램프 2번은 0.0.1에 연결할 겁니다. 그럼 버튼 3개, 램프 2개 되겠다, 그죠? 그래서 지금 버튼 1개, 램프 1개를 더 달아야 됩니다. 스카이님 반갑습니다. 얘는 램프니까 B11번에다가 꽂으면 되고 자 지금 빨간 버튼이 버튼 1번 빨간 램프가 램프 1번 얘네 한 쌍이고 얘네 두 개가 한 쌍입니다. 색깔이 같으니까 쉽다 그죠? 그리고 노란 버튼은 이제 끄는 거예요. 리셋하는 거예요. 버튼 3번입니다. 왜 안 들어가냐? 스카이님 반갑습니다. 자, 얘는 세 번째 쑥 집어넣어 주시고 자, 뭐 어려워 보이는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긴 있어. 자, 3번 예제 출발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 이그젬플 2-3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코드는 제가 나중에 방송 끝나고 압축해가지고 제 블로그에다가 올려둘 테니까요. 다운받아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하나하나 이렇게 따라 하시면서 자기가 만들어 나가도 되고. 자, 만들어야 될 변수가 많네요. 하나하나 만드시다. 자, 버튼부터 btn1 이렇게 하겠습니다. 버튼 1번 타입은 부울, 메모리는 %ix 0.0.0. 자, 두 번째 버튼 2번 %ix 0.0.1. 그리고 끄는 버튼은 스톱이라 하겠습니다. 자, 스톱은 %ix 0.0.2. 반드시 한번 클릭을 해줘야 되네. 자, 램프 1번 %qx 0.0.0. 자, 그리고 램프 2번은 %qx 0.0.1. 이러면 변수 세팅, 변수 지금 선언이 다 끝난 겁니다. 빡 해놨고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쓸 코드를 작성하면 되겠죠. 자, 버튼 1을 누르면 램프 1이 켜지고 버튼 2를 누르면 램프 2가 켜지고 스톱 버튼을 누르면 둘 다 꺼진다. 일단 이거부터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선입우선 개념이 안 들어간 거고 각자 램프를 자기가 켜는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자, if btn1이 true false인 거를 논해 가지고 then true면 얘가 then true면 램프 1에다가 true를 대입하겠다. 켜지겠죠, 그죠? 그리고 이 조건은 이제 끝났습니다. and if 버튼 1번을 누르면 램프 1번을 켜는 거에만 관여하고 안 눌렀을 때는 뭐 관심 없습니다. 자, 그리고 if 이 tn2가 눌러지면 램프 2번을 true로 만들고 and if 종료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스톱 버튼이 눌러지면 스톱이면 얘는 둘 다 끄는 데에 관심이 있는 애예요. 램프 1번에다가도 펄스 거짓을 잡아놓고 램프 2번에다가도 펄스 거짓을 잡아놓고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는 관심 없는 거예요. 무조건 꺼버리는 겁니다. 꺼져 있는데 또 끄는 거는 문제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해두면 제가 위에 적어놓은 저 세 개의 줄을 ST 언어 코드로 작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접속을 딱 해가지고 한번 올려보죠. 그럼 예상되는 결과는 뭐겠습니까? 1 업로드 한 다음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빨간 버튼을 누르면 빨간 램프가 켜진다. 녹색 버튼을 누르면 녹색 램프가 켜진다. 노란 버튼을 누르면 둘 다 꺼진다. 됐죠? 근데 지금 여기서 선이부선이 들어가려면 빨간 버튼이 켜져 있으면 얘를 눌러도 얘가 켜지면 안 돼요. 지금 켜지잖아요, 그죠? 반대로 녹색 버튼을 눌러서 얘가 켜져 있으면 얘를 눌러도 얘가 켜지면 안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뭔지는 모르겠지만 조건을 조금 강화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 거예요. 버튼 1을 누르면 램프가 그냥 켜지는 게 아니라 버튼 1을 눌렀는데 램프 2가 안 켜져 있다면 램프 1을 켜겠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버튼 1을 눌렀는데 램프 2가 켜져 있다면 못 켜는 거니까 램프 2가 안 켜져 있다면 자기 걸 켤 수가 있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버튼 2를 눌렀는데 램프 1이 안 켜져 있다면 램프 1을 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조건문이 업데이트가 된 거잖아요. 그에 맞게 이 조건문을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버튼 1이 요 자체가 true라는 거와 지금 같이 true라는 걸 지금 생략한 것 같습니다. 버튼 1이 눌려졌을 때 그리고 물 좀 먹고 하겠습니다. 자, 레더 로직에서도 병렬로 연결하면 O하고 일자로 연결하면 AND였잖아요. 얘도 똑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하나의 큰 조건으로 만들 때 AND와 OR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개 잘려져 있는 조건을 크게 하나의 조건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뭡니까?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이 10시간 이상이면서 안경을 끼고 있다. 그러면 걔는 공부를 잘한다. 그게 아니라면 공부를 못한다. 이런 극단적인 조건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안경을 끼고 있다라는 조건 하나죠, 그죠? 그리고 하루에 공부를 12시간 이상 한다. 조건이잖아요, 그죠? 그 두 개의 조건을 둘 다 만족할 때 전체 결과가 참이냐 true냐 지금 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관계일 때는 우리가 AND라고 표현합니다. 두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할 때만 전체 결과가 참이 된다. 근데 좀 상황이 바뀌었어요. 하루에 공부를 12시간 이상 하는 애도 공부를 잘하는 애고 안경을 낀 애도 공부를 잘하는 애입니다. 그러면 두 개의 조건이 동시에 만족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두 개의 조건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전체 결과가 참일 때 이럴 때를 OR라고 불러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버튼 1을 눌렀다라는 조건하고 램프 2가 안 켜져 있다라는 이 조건을 둘 다 동시에 만족할 때 그때 저 조건이 참이냐 true냐를 논하는 거니까 and라는 조건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and 쓰면 돼요. and 그와 동시에. 그러면 and 뒤에도 조건 식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램프 2번이 펄스와 같다. 그럼 이 말 자체는 버튼 1을 눌렀는데 램프 2번이 꺼져 있다면 램프 2번이 꺼져 있다면 이 두 개의 조건이 다 만족이 될 때 램프 1번 내 거를 켤 수가 있다. 인지되십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버튼 2를 눌렀는데 자 true 눌렀습니다. 그리고 램프 1번이 꺼져 있을 때 내 거를 켤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초기 상태에는 램프 2번하고 램프 1번이 다 꺼져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버튼 1번을 누르면 필히 램프 1번이 켜질 겁니다. 램프 1번이 true 켜짐으로 됐잖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 버튼 2번을 누르면 버튼 2를 눌렀다라는 조건은 true가 되겠지만 램프 1번이 꺼져 있어야 이 조건이 true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 조건식은 얘가 참이냐 아니냐를 논해야 되는데 레더 로직에서 그 F3번하고 F4번이 있었잖아요. 평상시 접점이 떨어져 있는 접점, 붙어 있는 접점 뭐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게 그 낫의 관계에 있다라고 했어요. 이게 true면 이게 펄스고 반전되는 효과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램프 2번이 그 펄스 꺼져 있을 때가 참이다. 약간 근데 혼동이 될 수도 있죠. 버튼을 눌렀을 때 true이다 하고 버튼을 안 눌렀을 때 true이다. 좀 헷갈리는 거죠, 그죠? 이거 두 개의 반전 관계에 있는 거니까 지금 이 위에 하고 요 아래 구문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요 위에 있는 이 두 줄을 ST 언어로 작성한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한수님 응원합니다. 자 그럼 이걸 딱 해두면 이제 딱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거 버튼 1번을 누르면 램프 1번이 켜진다. 근데 버튼 2번을 누르면 자기 거는 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왜냐? 얘가 켜져 있기 때문에. 근데 릴리즈를 시켜줬어요. 릴리즈를 시켜주면 켤 수 있는데 반대로 얘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얘는 켤 수가 없다. 인터락이 적용이 되죠. 그죠? 선이부선입니다. 먼저 누른 놈이 우선권을 가진다. 자 그럼 지금 이렇게 되겠죠. 자 문제 푸세요. 자 정답 아시는 분 누르세요 했는데 딱 눌렀는데 지금 얘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거는 요 버튼 1번이 먼저 눌려진 거죠. 다시 자 부저를 누르세요. 이번에는 얘가 먼저 누른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주는 주는 거죠, 그죠? 자, 예제 3번 코드. 코드 라인이 별로 길지는 않죠. 이해만 잘하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일부러 별로 어렵지 않은 영역만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얘도 어렵게 쓰려면 한없이 어렵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제 4번 한번 해보죠. 예제 4번은 이거와 비슷한데 후이부선으로 가도록 하죠. 후이부선. 후이부선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네요. 얘는 선이부선에 반대되는 겁니다. 뒤쪽에 누른 게 우선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튼 1번을 눌러가지고 빨간 램프가 켜졌잖아요. 버튼 2번을 누르면 빨간 램프가 꺼지고 녹색 램프가 켜지는 거예요. 뒤에 누른 사람이 그 뭔가 램프를 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 후이부선. 그럼 선이부선하고 변수선언이나 이런 거는 다 동일할 거니까 요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딱 해가지고 조금만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 코드만 좀 바꾸면 바로 될 것 같네요. 2-4로 딱 바꿔주고 그럼 얘는 후이부선이 되려면 어떻게 조건이 뭐가 돼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버튼 1을 누르면 버튼 1을 누르면 무조건 자기 것만 끄고 상대방 거는 꺼버리면 되잖아요.
상대방 램프를 끄고 내 것을 켠다. 램프 1을 켠다. 맞나 이게? 버튼 2를 누르면 상대방 램프를 끄고 램프 2를 켠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 램프를 꺼버린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건식은 그대로 갑니다. 조건식은 그대로 가고, 그리고 얘가 램프 1이 켜지잖아요. 자기는 램프 1번을 켜는 겁니다. 어차피 후위보선이니까 내 거 누르면 내 거 램프 켜면 되는데 그와 동시에 램프 2번을 꺼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러면 고민 해결되는 거죠. 어차피 상대방 거 그냥 꺼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얘는 램프 1번을 펄스 끄겠다. 그러면 이게 일종의 후위부선이라고 볼 수 있나요? 업로드 해가지고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지친다. 오늘 왜 이렇게 힘들죠? 오늘 조금 힘드네. 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이렇게 대다수 녹한다를 보는 이 시청자분들의 관심 분야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거 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들 보시면서 이게 좀 재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지, 지금 볼만하다, 볼만하다 이런 상황인지. 자, 그럼 예상되는 결과를 한번 말해보시죠. 빨간 버튼을 누르면 빨간 램프가 켜지고, 얘가 켜져 있는데 얘를 누르면 얘가 켜지고 얘가 꺼지게 될 것이다. 그 상태에서 다시 얘를 누르면 녹색이 켜지고 빨간 게 켜질 것이다. 노란 버튼을 누르면 둘 다 꺼질 것이다. 맞죠? 맞죠? 이렇게 되고 얘는 꺼버리는 거고. 이게 후위부선. 뒤에 누른 놈이 우선권을 가진다. 물론 선의부선이냐 후위부선이냐 하는 용어들은 그 레더 로직에서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그거를 그냥 ST 언어로 구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제 4번. 자, 어제 가면 이제 예제 5번 한 거를 한번 봐야 되겠네. 예제 5번이 원버튼 토글 아니었나?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부터가 중요해요. 자, 원버튼 토글 가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버튼 한 개, 램프 한 개 똑같이 달고 갈 거고, 그러면 요 램프는 버튼이니까 %IX 0.0.0이고 얘는 %QX 0.0.0인 상황이죠. 이것도 바꿔치기 해주고.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작동시킬 거냐면요. 요 토글이라고 하는 용어가 일단 중요합니다. 토글이라는 거는 꺼져 있으면 램프를 꺼져 있으면 켜고 켜져 있으면 끄는 거. 오프돼 있으면 온이면 오프. 대신에 버튼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누르면 켜지고 누르면 꺼진다.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까 제가 요 작성하려고 하던 요 문제가 이제 발생할 거예요. 자, 다시 갈게요. ST 언어는 코드를 1에 여기 작성해 놓은 코드를 한번 실행하는 거를 1 스캔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얘가 스캔하는 그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빠삭빠삭 하는 겁니다. 일단 그게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새 프로젝트 2-5번. 지금 살짝 지한영님이 초코파이를 먹으라 했는데요. 약간 초코파이를 먹어야 될 그런 좀 타이밍이긴 합니다. 살짝 지금 현기증이 왔거든요. 자, 변수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btn 하겠습니다. 버튼 %ix 이제 뭐 자동으로 나오죠, 그죠? is 이렇게 하고, 자, 램프 %qx
0.0.0 이러면 이제 끝이 난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또 한번 생각을 해보죠. 버튼을 누르면 램프가 켜지고 한 번 더 누르면 램프가 꺼진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 자체는 램프가 켜져 있으면 끄고 꺼져 있으면 켠다.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if 일단 버튼을 눌렀냐 안 눌렀냐를 알아내야 되겠죠. 자, btn이면 버튼을 눌렀으면 골격을 잡아넣겠습니다. and if 버튼을 눌렀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 여기서 켜져 있으면 끄고 켜져 있으면 끄고 켜져 있으면 끈다가 요 안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조건문이 안에 더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뭐뭐면 뭐뭐고 뭐뭐면 뭐뭐다. 이게 이 자체가 조건이란 거죠. 조건. 그게 조건식을 쓰라는 말인 거잖아요. if 램프가 then 하면 되겠죠. 램프가 켜져 있으면 이 부분으로 들어올 것이고, else and if 그럼 이 부분이 램프가 켜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이 부분이 램프가 꺼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맞죠? 그럼 램프가 켜져 있으면 램프를 끈다니까 램프에다가 거짓을 대입을 해주면 꺼지게 될 것이고, 램프가 꺼져 있으면 램프에다가 true 켜는 거를 집어넣어주면 램프가 켜지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 이 관계에서 요 관계에서요, 잠시만요. 근데 그게 기능이 내장이 돼 있는 것 같긴 하던데, 잠깐만 한번 뭘 좀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그게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디바운스 처리라는 걸 지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PLC가 요까지만 했을 때 그거를 얘가 커버를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 상식적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하면 다 만들어진 거죠. 한번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지금 요렇게만 했는데도 작동이 잘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장담은 못 하겠는데 잘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인데, 잘 보세요. 자, 저는 지금 1초에 한 번씩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꺼질 때도 있고 안 꺼질 때도 있죠. 맞죠? 한 번 눌렀는데 꺼져라, 켜져라, 꺼져라, 켜져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뭔가 불확실하게 동작하잖아요. 이게 왜 그렇느냐? 이게 왜 그렇느냐라고 하면 요 스캔 타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스캔 타임이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지금 요 전체의 조건문을 잘 보시면요, 버튼을 눌렀다라는 게 가장 큰 조건문입니다. 버튼을 눌렀다. 그럼 버튼을 누르면 한 번 누르면 요 안에 부분이 한 번 실행이 되는 거다. 맞죠? 근데 우리가 버튼이라는 것은 안에 금속 두 개가 부딪히냐 안 부딪히냐로 인식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안에 금속이 있습니다. 제가 손가락으로 누르면 이 금속 두 개가 딱 붙으면서 24V가 IO 링크로 들어가면서 PLC 쪽으로 들어가서 버튼이 눌려졌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물리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 손가락으로 버튼을 눌러봐야 이 사람 손의 스피드로는 이 전기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딱 누르면 우리가 봤을 때는 금속 두 개가 딱 달라붙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기의 세계에서는 그게 슬로우 모션처럼 보이는 거예요. 누르면 싹 가까워집니다. 그럼 요 안에는 공기가 들어있겠죠? 비어있는 공기가 들어있는데 얘가 어느 정도 이상 가까워지게 되면 이 공기가 버틸 수 있는 그거를 제가 예전에 물리학 배울 때 유전 강도 뭐 그런 용어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범위 이상 가까워지게 되면 전기가 통해요. 떨어져 있는데 전기가 통합니다. 그러니까 슬로우 모션으로 봤을 때 샤악 하면서 한 요 정도부터 전기가 통하는 겁니다. 스파크가 튀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딱 붙으면 그냥 이제 그 연결이 된 걸로 인식이 되는데, 가까워지는 동안에는 이게 연결이 됐냐 긴가민가 하니까 내부에서 스파크가 다다다다다닥 튀는 겁니다. 그 스파크 한 줄 한 줄이 PLC 입장에서는 신호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손가락으로 한 번 눌렀는데 PLC 입장에서는 제가 미친 듯한 속도로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누른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채터링 현상이라고 합니다. 아두이노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어요. 우리가 버튼을 사람 손가락으로 1회 누른다고 눌렀지만 PLC가 스캔 타임이 대단히 빨라서 여러 번 누른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제가 ESP32에서 그걸 테스트 해보니까요. 한 번 눌렀다가 떼는데 16,000번 누른 걸로 인식을 합니다. 아마 PLC 얘도 똑같은 정도의 스피드가 나올 거예요. 한 번 눌렀다가 뗐는데 16,000번 누른 걸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다행히 눌렀다가 뗀 그 횟수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얘가 켜지고 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한 결과가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작업이 버튼을 1회 누르면 1회 누른 것으로 인식시키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럼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엣지를 찾는 방법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 버튼을 눌렀다 안 눌렀다가 아니라 상승 엣지와 하강 엣지를 찾음으로써 그 버튼의 눌려짐을 감지해야 한다. 그리고 미리 알려드리자면 PLC 내부에 그 기능을 담당하는 함수 블럭이 별도로 있어요. 별도의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함수 블럭이 존재하지만 아직 함수 블럭을 소개하지 않았으므로 그냥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한다. 그러니까 우리 ST 언어 작성하는 코드 가지고 한번 커버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라이징 엣지랑 폴링 엣지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림판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자, 지금 제가 쭉 그린 거 이거 시간입니다. T. 시간이 쭉 흘러가요. 제가 버튼을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합니다. 그렇죠? 커서가 어딨냐? 자, 그럼 누르면 이런 사각 펄스가 나오겠죠? 사각 펄스가 위로 올라갔을 때 제가 버튼을 눌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요 상황에서 우리가 버튼을 눌렀다 뗄 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눌렀다가 떼는 요 지점이 저는 한 번 눌렀다 뗀다라고 해서 딱 눌렀다 뗐는데 저 사각 펄스 안 동안에 PLC 입장에서는 그 노이즈에 의해서 여러 번 누른 걸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쨌든 사각 펄스 개수만 봤을 때는 제가 3번 누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전체 결과가 3번 누른 거라고 인식이 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상승 엣지라는 것은 요걸 말하는 거예요. 하강 엣지는 요걸 말하는 겁니다. 상승 엣지는 딱 어느 시간 타이밍에 버튼이 안 눌려진 상태에서 눌려진 상태로 딱 변화되는 그 지점을 상승 엣지라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고, 버튼을 누르고 있다가 하이 신호에서 로우 신호로 딱 바뀌는 그 지점을 하강 엣지라고 지금부터는 부를 거예요. 그럼 지금 상승 엣지와 하강 엣지가 각각 3번씩 발생한 상황이다. 맞죠? 그러면 상승 엣지든 하강 엣지든 둘 중에 한 세트만 개수를 세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딱 봤을 때 상승 엣지가 3번 발생했다. 하강 엣지도 3번 발생했다. 그럼 상승 엣지의 개수를 저는 한번 세어볼 생각입니다. 그럼 여기서 상승 엣지라는 것은 우리가 저 코드에서 어떻게 구현하냐면 얘를 한번 싹 스캔하면 1스캔이 딱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 버튼 눌려짐 상태를 직전 스캔 타임의 버튼의 눌려짐 상태를 기록을 해두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좀 어렵다, 그죠? 지금 우리가 ST 언어에서 상승 엣지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일단 방법론을 제가 적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스캔 타임을 n이라고 한다면 n-1번째 스캔 타임의 버튼 상태를 변수에 저장해두고 n번째 스캔 타임에서 두 개의 값을 비교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성해야 되는 코드가, 잠시만요. 이게 지금 몇 번 예지지? 우이부선. 요게 그거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작성해야 되는 코드가
상승 엣지를 검출하려면 자, 지금 작성하는 코드는 무조건 현재입니다. 지금 스캔 타임에서 보았을 때 n-1번째 버튼의 상태가 거짓이었는데 펄스였는데 n번째 true였다. 그게 바로 상승 엣지입니다. 뭔가 좀 납득하시기가 어렵다, 그죠? 그래서 바로 제가 그냥 코드를 짜겠습니다. 먼저 지금 제일 처음 해야 되는 작업이 버튼이 눌려졌냐 안 눌려졌냐 하는 직전 상태를 기록하는 변수가 하나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변수. 그럼 변수 등록하는 데 가가지고 요거에 플러스 알파로 버튼의 직전 상태를 저장하는 old btn이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얘는 메모리 할당에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요. 일단은 그러면 얘는 이 PLC 어딘가에 그냥 공간에다가 그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자기가 스스로 그냥 만드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메모리 할당을 지금 비워뒀는데 old btn이라는 불리한 변수가 그냥 한 개 생성이 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일종의 가상값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제일 마지막 라인에 뭐라고 쓸 거냐면 old btn에다가 btn을 대입을 한다라고 해놓을 거예요.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현재 스캔 타임의 btn 값을 old btn에 저장해 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스캔 타임에 old btn은 직전에 그 btn의 상태가 들어가 있겠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코드가 방방방방 n 플러스 1 n 플러스 2 계속 다다다다다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럼 현재 PLC 입장에서는 버튼의 상태를 체크를 했잖아요. IO링크에서 버튼이 눌려졌냐 안 눌려졌냐를 체크를 했습니다. 현재 안 누르고 있다라고 지금 딱 결과가 나왔어요. 체크를 했습니다. 그럼 그 결과를 old btn에다가 딱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다 했잖아요. 끝났잖아요. 그 다음 스캔 타임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버튼의 상태를 새롭게 점검을 하게 되겠죠. 그 버튼의 상태를 새롭게 점검하는 그 타이밍에는 old btn이라는 저 값이 아직까지는 직전 스캔 타임의 값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자, 코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 이제 버튼을 눌렀냐 안 눌렀냐 부분이 현재 버튼이 true 현재 눌려진 걸로 인식이 됐는데 end 조건으로 old btn이 안 눌려진 거다.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 직전 스캔 타임에 버튼을 분명히 안 누른 걸로 체크가 됐는데 현재 스캔 타임에 딱 찍어 보니까 버튼을 누른 걸로 지금 했다. 그러면 안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누르고 있는 상태에 상승 엣지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엣지 검출하는 이 과정은 두 개의 스캔 타임을 가지고 논하는 겁니다. 윈도우가 시프트 되는 것 같아요. 버스가 쭉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쭉 하면 현재 상태와 직전 상태를 계속 같이 보면서 다다다다다 가는 겁니다. 그럼 이 관계에서 봤을 때 현재는 true인데 바로 직전 상태는 거짓이었다면 상승 엣지가 발생한 것이다. 그럼 지금 이 말 자체가 상승 엣지를 검출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상승 엣지일 때 램프가 켜져 있다면 끄고 꺼져 있다면 켠다는 것은 동일한 조건입니다. 이대로 업로드를 해가지고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힘들다. 자, 그럼 얘를 누르면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됐다, 그죠? 라이징 엣지 땅땅땅땅 땅땅땅땅 한 번 누른 게 반드시 한 번 누른 걸로 인식이 되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고, 지금 이 코드를 대체하는 PLC 내부 기능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죠. 됐고,
자, 이제 살짝 다른 이제 메모리에 대해서 좀 한번 논해볼 타이밍이 됐어요.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 제가 메모리 할당이라는 부분에다가 비워뒀잖아요. 아무것도 안 적어뒀잖아요. 그러면 이 말 자체 저걸 제가 용어를 어떻게 써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잠시만 요거 설명도 집어넣어야 되구나. 추가 설명. 자료를 잘 저장하는 게 지금 녹한다가 할 일이니까 자, 딱딱 하시기 편하도록 자, 지금 자 ST 아까 PLC에서 그 XG ST 언어에서 변수를 생성했을 때 메모리를 할당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변수를 할당하냐 안 할당하냐 이 나중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이슈가 되는데요. 일단 메모리 할당 맞죠? 메모리 할당이라고 되어 있죠. 메모리 할당이라는 부분에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여기서는 이건 제 상상입니다. PLC 내부에 임의의 메모리 영역을 사용하겠다라는 의미이고 작성을 하게 되면 내가 지정을 하게 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중에 메모리 PLC에서 HMI나 외부 원격 제어로 PLC 내부의 값을 읽어오기 위해서는 PLC에서 할당되어 있는 메모리 주소를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냥 ST 언어를 내 그냥 스탠드 언론으로 돌릴 때는 메모리 할당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 PLC를 외부에서 컨트롤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사용하는 메모리가 몇 번째인지를 그 외부에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은 PLC에서도 그 메모리가 세팅이 돼 있어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메모리 아무 번지에다가 그냥 얘가 써버릴 거니까 어디에 그 값이 저장돼 있는지 모를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냥 PLC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요 메모리 할당은 제가 봤을 때는 해줄 필요가 없다. 근데 향후에 그 뭔가 원격 제어 개념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 메모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따지고 보면 메모리가 필요한 상황은 아닌데. 자, 일단 이렇게만 작성해두고 제가 재미난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할 예제는 뭐냐면 원버튼 이 토글 예제를 응용을 해볼 건데요. 자, 여기서 버튼을 누른 횟수를 저장하시오. 이 버튼을 몇 번 눌렀는지를 측정을 해가지고 저 XG5000 내에 그 값을 추적할 수 있는 그 화면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한번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재밌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제가 라이징 엣지 검출해야 되니까 똑같이 하고 변수를 하나 더 두겠습니다. 자, value고 그리고 여기다가 CNT라는 변수를 두겠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요 프로젝트는 저장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 저장되나? 됐네. 자, 새로 해야죠, 그죠? 자, 요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가지고 6번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이 하되 그 카운터를 저장할 수 있는 CNT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근데 얘는 누르면 개수를 쭉 올려 나갈 거잖아요. 그럼 얘는 부울이 아니죠. 부울이라는 거는 0 또는 1밖에 없는 거예요. 버튼을 누른 횟수를 저장할 변수가 필요한데, 그럼 타입이 뭐냐라고 해서 쫙 눌러보면 여기 뭐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요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PLC의 지금 변수 타입인데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놀고 있는 게 요겁니다. 부울 값이 0 또는 1밖에 없는 거고 메모리 공간은 1비트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1비트가 최소 단위입니다. 최소 단위.
그리고 short int, s int라고 된 게 있는데 요거는 8비트, 비트가 8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트가 우리 이진수라고 하는 거 들어봤죠? 1비트는 0 또는 1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8비트는 2의 8승 마이너스 1까지 범위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숫자가 몇이냐? 그 숫자가 몇이냐? 자, 프로그래머용으로 하셔가지고, 공학용으로 하셔가지고, 2의 8승에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1을 하는 이유는 0부터 출발하니까. 1부터 출발하면 256까지인 거고, 0부터 시작하면 255까지인 겁니다. 아, 그렇다면 얘는 sint라고 된 거는 0에서부터 255까지 저장이 되는데요. 잘 보시면 앞에 unsigned가 붙은 게 있고 unsigned가 안 붙은 게 있어요. short int가 여기도 있는데 unsigned short int도 보인다, 그죠? 앞에 unsigned가 붙은 거는 부호가 없는, 음의 값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0에서부터 255까지를 표현하는 거를 unsigned short라고 부르고, short int라고 된 것은 절반을 딱 나눠가지고 절반은 음의 값으로 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반으로 나누면 대략 그렇다는 거예요. 중간에 0이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27 정도의 범위를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저장할 그 카운터가 얼마 정도까지 범위를 저장할 수 있냐라고 봤을 때 sint라는 거를 고르게 되면 127까지밖에 카운터를 할 수가 없다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아, 너무 작잖아요, 그죠? 그러면 unsigned short integer로 하게 되면 255까지 카운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러면 short int보다 조금 더 큰 게 integer입니다. 16비트라고 되어 있죠. short int의 2배입니다. 16개의 비트가 있는 거예요. 그럼 16개의 비트, 이진수 16자리 가지고 표현 가능한 숫자의 범위는 2의 16승 마이너스 1이에요. 65,535까지 표현 가능한 거죠. 꽤 많아졌다, 그죠? 그리고 unsigned가 안 붙은 인테저는 절반 나눠가지고 반을 음의 값으로 배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2,767 대략 그 정도까지 카운팅이 가능하다. 근데 우리가 카운트를 할 때 음의 값이 필요가 있습니까, 그죠? 0부터 해가지고 쭉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음의 값을 다루는 요런 애들은 크게 중요하진 않다. 아, 그리고 인테저보다 더 2배인 게 더블 인테저인 거고 4배인 게 롱 인테저인 겁니다. 그러면 과연 롱 인테저는 몇 가지 저장을 가능할까? 지금까지 공식으로 봤을 때 딱 알 수 있다, 그죠? 2의 64승에 마이너스 1이죠.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무한대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64비트 가지고 저장을 하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10조, 100조, 1000조, 이 뭐죠? 하여간 1000조 단위를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큰 숫자를 저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다. 아, 그러면 여기까지는 됐죠? 요 두 세트입니다. 음의 값이 있고 없고 숫자가 크고 작고 그리고 정수를 저장합니다. 정수, 소수점이 없는 숫자를 정수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요 리얼 넘버가 실수입니다. 소수점이 있는 숫자고 얘는 기본 사이즈가 32비트예요. 32비트. 그리고 리얼 넘버, 소수점을 저장할 수 있는 위에 있는 정수는 소수점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롱 리얼이라고 된 거는 리얼 넘버의 2배입니다. 조금 더. 그러니까 여기 실수 개념은 요 정수에서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큰 숫자를 담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실수 세계에서는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정밀함을 의미합니다. 그럼 정밀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아마 지금 저기 적혀 있는 32비트짜리 실수 있죠? 실수형 32비트가 있고 실수형 64비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에서는 이거를 플로트라고 부르고 요거를 더블이라고 부릅니다. 들어본 적 있으시죠? 프로그래밍 언어를 해보셨다면 이걸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럼 이 플로트라는 것의 어떤 그 정밀함은 소수점 6자리까지가 아마 정밀함의 범위일 거예요. 아, 5자리인가?
그리고 더블은 소수점 15개짜리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에 얼마나 더 정밀한 숫자를 우리가 측정할 것인가 라고 해서 봤을 때 플로트는 소수점 5개짜리까지가 딱 그 유효한 거고 그 이상은 그냥 쓰레기 값입니다. 의미 없는 값. 그리고 더블은 소수점 15개짜리까지가 딱 저장할 수 있는 값이니까 정밀함을 논할 때는 더블이냐 플로트냐 32비트냐 64비트냐를 이런 식으로 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나머지는 좀 특수한 거예요. 특수한 거라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부호가 없는 인테저 요거 가지고 하면 지금 딱 적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uint라는 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uint. 그리고 메모리 할당은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 프로그램으로 가가지고 그럼 버튼을 눌렀을 때 램프를 켜는 예제가 아니라 이번에는 버튼을 누르면 CNT 변수 값을 일씩 증가시킨다. 이런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죠. 그럼 지금 상승 엣지 검출해가지고 여기 버튼을 한번 눌렀다라는 거 요까지는 다 감지했다 그죠? 버튼이 1회 눌려진 지점. 그러면 CNT라는 변수에 자기 자신의 변수 값을 한 개씩 일씩 올려주는 코드를 구사하시면 되는데요. 자, CNT에다가 값을 대입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값에 플러스 1, 한 개를 더 더해가지고 버튼을 누르면 CNT 값을 자기 자신을 일씩 늘리겠다라는 코드가 바로 지금 저 코드입니다. 이해되시죠? 일씩 증가함. 자, 그리고 이 코드를 그럼 지금 램프도 없고 해서 뭐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FND라도 달아야 뭐 눌려지는 게 확인이 되는데 자, 위쪽에 모니터를 누르시고 모니터 시작을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 변수 값이 뭐고 이 변수들이 상태가 뭔지가 이 화면에 나와요. 그럼 지금 우리가 추적해야 되는 거는 이 CNT라는 저 변수 값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1에 눌러보겠습니다. 1 증가했죠? 한 번 더 눌러보겠습니다. 한 5번 눌러보죠. 하나, 둘, 셋, 넷, 5. 아, 버튼을 누르니까 CNT 값이 일씩 증가하더라. 됐습니까? 버튼을 누르니까 CNT 값이 일씩 증가하더라. 아, 그럼 한 김에 지금은 버튼을 한 개밖에 안 해놨구나. 하나는 숫자를 올리고 하나는 숫자를 내리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다음 예제는 그걸로 한번 만들어 보죠. 자, 버튼을 누르면 CNT 내부의 메모리 값이 일씩 올라가더라. 자, 됐고. 자, 추가 설명. 이제 6번 코드. 자, 점점 뭔가 어려워진다라는 느낌이 빡빡 드신다, 그죠? 자, 그럼 이번에는 자, 버튼 2개. 근데 얘는 따지고 보면 램프는 필요 없는 거네요. 램프는 지우겠습니다. 얘는 따지고 보면 램프는 전혀 사용 안 하는 거니까. 자, 이번에는 버튼 2개만 쓰겠습니다. 버튼 2개. 자, 7번이고 또 비슷한 건데요. 참, 내 맘대로 잘 안 되네. 자, 버튼 1번, 버튼 2번 하겠습니다. 버튼 1번을 누르면 카운터가 올라가요. 버튼 2번을 누르면 카운터가 내려갑니다.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전에 원 버튼 가지고 지금 제어하는 거니까 라이징 엣지 검출하는 거는 그대로 가야 되겠죠. 새롭게 다시 한번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버튼이 업 카운트고 이 버튼은 다운 카운트입니다. 골드지님 반갑습니다. 좀 어렵죠, 그죠?
7번. 제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그젠플 뭐 계속 하다 보면 뭐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ST. 자, 버튼 두 개에 그 디바운스 처리를 해야 되니까 변수 만드는 걸 잘 보세요. 자, 먼저 실제 버튼 두 개를 여기 물리겠습니다. btn1은 %ix 0.0.0이고 버튼 2번은 btn이고 %ix 0.0.1이다. 요거는 무조건 딱 고정이고, 그리고 버튼 1번하고 2번은 각각의 라이징 엣지 검출을 위해서 old btn 1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는 메모리 할당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old btn 2. 그 다음 카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앞에 직전하고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직전은 버튼을 누르면 숫자가 올라가기만 올라갔는데 지금은 누르면 숫자가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0보다 작아질 수도 있겠죠. 맞죠? 0보다 작아질 수도 있으니까 음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정수 int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int.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 변수가 CNT라는 게 int여야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명분을 가지고 우리 앞에 했던 코드를 그대로 다시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버튼 1번과 버튼 2번의 디바운스 처리, 각각 한 번 누른 걸로 인식을 시키는 거. 그냥 지금 녹한다 입장에서는 이거는 관용 구문하고 같아요. 하도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미 녹한다 머리에는 그게 딱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그 술술술술 보여드릴 테니까 비슷하게 따라 나가시면 돼요. if 자 버튼 1이 일단 뭐든지 하고 난 다음에는 old 과거 상태에다가 현재 상태를 이렇게 넘겨줘야 됩니다. old btn2에다가 btn2. 그러면 각각 버튼의 상태를 다음 스캔 타임으로 넘기는 격이 되겠죠. 그죠? 그럼 if 자 현재 btn1의 상태가 true고, 그리고 과거의 버튼의 상태가 false였다면 그게 바로 라이징 엣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버튼 2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각각 라이징 엣지가 찾아진 거고, 그럼 그때 CNT는 CNT 더하기 1이고 요거는 업 버튼입니다. 올라가고 얘는 하나씩 까져 나가는 겁니다. 다 짰죠? 다 짰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했나요? 같이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죠. 자, 마찬가지로 모니터 시작 누르시고, 자, 제가 버튼 1번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카운트 값이 쭉쭉쭉쭉 올라가죠? 쭉쭉쭉쭉. 버튼 2번을 눌러보겠습니다. 내려갑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것처럼 쭉쭉 내려가다가 0 상태에서 누르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값으로 내려가겠죠. 음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인트를 썼으니까. 근데 지금 마이너스 32,700 몇 가지밖에 내려갈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플러스를 눌러서도 플러스 32,000 몇 가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보다 더 큰 카운트 값을 집어넣겠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이즈를 늘리면 되겠죠. 16비트짜리가 아니라 32비트, 64비트짜리를 써서 그 변수를 교체하면 되는 겁니다. 업 카운트, 다운 카운트. 지금 여기 CNT라고 적혀있는 이 숫자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버튼을 누르면 숫자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소두뱅이님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메모리를 쓴다라는 것의 개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 메모리 어드레싱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요거 좀 생각보다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일단 아까 이거 본 적은 있습니다. PLC에서는 메모리가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저장 공간이 파티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지금 얘는 뭐 Q 영역, I 영역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죠? 이제 그런 거와 별개라도 지금 제일 앞에 퍼센트 뒤에 붙어 있는 요 M이라는 게 M 영역이라는 메모리 영역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특별하지 않으면 그 유저가 뭔가 저장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PLC에서는 M 영역을 그냥 디폴트로 쓰는 것 같습니다. 왜 굳이 M 영역을 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M 영역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변수 값 같은 거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인데 사이즈별로 지금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뒤쪽에 M 뒤에 붙은 거 요게 사이즈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X라고 하면 비트, B라고 하면 바이트인데 바이트는 비트를 8개 모으면 1바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그 비트를 16개 모으면 워드가 돼요. 됐죠? 그리고 그 워드가 2개가 되면 32개가 비트가 32개가 되면 더블 워드가 됩니다. D라고 써요. 그리고 L이라는 거는 롱 워드입니다. 롱 워드 그 64비트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적혀 있는 이 숫자가 주소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이게 좀 어렵습니다. 요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L이라고 돼 롱워드는 우리가 1비트가 어떻게 설명하면 가장 좋을까? 자, 일단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mx0이라고 썼잖아요. 그러면 x라는 것은 1비트를 의미하는 거고 얘를 16개를 0번부터 시작했으니까 15번까지 쫙 모으면 16개의 비트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 16개의 비트를 하나의 워드로 이렇게 대표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 얘 비트 하나하나를 사람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0번부터 15번까지 사람이 요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번호를 이렇게 딱 호명을 하자면 0번, 1번, 2번, 3번, 주주주주 15번까지 사람 번호가 있겠죠. 그럼 그 번호를 제가 %mx0부터 %mx15번까지 붙일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걔네들을 16명을 싹 다 묶어가지고 버스에다가 태웠습니다. 16인승 버스에다가 딱 태웠어요. 그리고 그 버스에다가 %mw0이라는 숫자를 딱 붙여둘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16명이 탄 그 버스 안에 %mw0이라는 숫자를 딱 붙여둘 거예요. 그러면 그 버스 안에는 %mx0부터 %mx15번이 안에 들어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메모리가 같다는 거예요. %mw0이라는 것은 제일 뒤에 0이라는 게 번지입니다. 번지. 그 %mw0이라는 번지, 시작 번지 0에서 MW0이 요 안에 소속된 멤버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mw0이라는 주소로 메모리를 할당을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딘가에서 %mx14라는 거를 제가 어딘가에 할당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mx14라는 거는 이미 할당이 된 거니까 %mw0을 할당을 할 수 없는 거와 같죠. 이해되십니까?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16명의 승객을 태운 게 제가 워드라는 버스에다가 0번 버스에다가 딱 태워놨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 두 대가 있는데 MW0이라는 버스하고 MW1이라는 버스 두 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각각 버스에서는 16명의 승객이 타고 있겠죠. 그 두 개를 커다란 배에다가 페리에다가 버스 두 대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를 %md0이라는 이름으로 붙이겠습니다. 버스에 배 두 대가 들어있고 큰 배에 버스 두 대가 들어있고 버스 한 대마다 16명씩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버스는 총 인원이 32명이 타고 있다. 32명이 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얘는 32비트입니다. 그리고 그 배 두 대를 그 배보다 큰 게 뭐가 있죠? 그 배를 어디다가 또 태울까? 그 배 두 대를 커다란 항공모함에다가 실었습니다. 그 항공모함의 번호를
%ml0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이 항공모함, 큰 항공모함은 64비트 단위예요. 항공모함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항공모함 한 개의 사이즈를 64명이 탈 수 있는 그 항공모함을 메모리에다가 할당을 하기 위해서는 64비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64비트 단위로 딱딱딱딱 메모리가 할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ml0이라는 거를 메모리에다가 딱 할당을 해놨다면 여기 적혀있는 모든 기호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인지가 되십니까? 그러면 제가 %ml0이라는 거를 할당을 해놨다면 비트 단위에서는 그 다음 쓸 수 있는 게 여기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게 좋을까 모르겠다. 하여간 지금 녹한다가 이 주저리 설명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나중에 이해를 한다면 녹한다가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면서 이해를 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오늘 이거를 그 ST 언어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추적을 해 나가는지를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설명을 하려니까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크기만 보시면 돼요. 일단 제가 남겨드린 자료에 CNT가 인트로 만들어졌잖아요. 인트라는 것은 딱 보니까 16비트예요. 16비트짜리는 %MW0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MW0에다가 얘 메모리를 할당을 해주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죠, 그죠? %MW0에 인트가 이제 할당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코드를 업데이트를 해주고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니터 시작을 누르면 이 모니터 시작이 아니고 이번에는 새로운 도구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자, 모니터를 누르시고 디바이스 모니터라는 걸 누를 겁니다. 디바이스 모니터라는 것은 PLC에서 디바이스가 그 어드레스예요. 메모리 주소를 디바이스라고 얘네들은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 M이라고 된 거를 볼 거예요. 그럼 요 중에 잘 보세요. 이거 재밌습니다. 지금 여기 한 칸 한 칸이 그 워드 단위로 돼 있어요. 요 한 칸 한 칸이 16비트입니다. 16비트인데 왜 숫자가 4개만 있습니까? 16진수로 표현을 해놔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이진수로 16비트를 표현하면 1, 2, 3, 넷, 1, 2, 3, 넷, 1, 2, 3, 넷, 1, 2, 3, 넷 비트가 16개 있는 16개 있는 게 16비트잖아요. 그죠? 16비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를 16진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진수 4개의 16진수 숫자 하나가 돼요. 그럼 얘가 4개 이렇게 쪼개집니다. 그리고 얘는 00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압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진수에서 얘가 요 자리가 1이 됐다. 그럼 요런 것들 관계 잘 모르시겠으면 요 계산기 가지고 해보시면 돼요. 공학용 말고 프로그래머용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진수로 요 자리가 1111인 게 뭔가 그러면 여기에 바이너리에 1111이라고 치고 헥사를 선택해 보시면 F라고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자리가 F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요 자리 요게 10진수로 몇인가라고 한다면 DC 데시말을 눌러 보시면 15입니다. 그러니까 10진수로 15가 이진수로 이렇게 표현되고 이진수 4자리가 그 16진수 한 자리로 대체가 되더라. 그럼 지금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업 카운트 하는 버튼을 한번 눌러 볼 거예요. 결과를 잘 보세요. 범준님 반갑습니다. 소두뱅이님 제가 환영 인사를 드렸던가요? 소두뱅이님도 반갑습니다. 자, 제가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어딘가 1로 바뀌었죠? 1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한 번 더 눌러 볼게요. 2, 3, 4, 5, 6, 7, 8, 9, 10 16진수에서는 12A입니다. B, C, D, E, F
이진수 아랫자리가 다 111로 다 바뀐 거예요. 지금 요 자리가 F로 바뀐 거예요. 그럼 16진수는 F보다 더 큰 숫자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0부터 해가지고 10진수가 쭉 올라가서 9가 됐어요. 한 자리에 9 이상의 숫자 표현할 때 우리가 어떡합니까? 9를 0으로 바꿔주고 앞에 10의 자리에 캐리를 하나 올리죠. 1010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9 다음 숫자는 뭐냐라고 하면 자릿수가 두 자리가 돼요. 10진수에서는. 16진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0에서부터 9까지 가고 A에서부터 F까지 가가지고 F가 15를 담당합니다. 그럼 지금 F 이상을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없으니까 캐리가 한 개 올라갑니다. 얘가 0이 되고 여기가 1이 될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버튼을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F가 0이 되고 그 앞에 있는 숫자가 1로 될 것이다. 맞죠? 한 번 더 눌러보겠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숫자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 다시 제가 숫자를 누르면 여기 요 자리가 0부터 F까지 다시 순서대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F가 됐을 때 제가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얘가 0이 되고 얘가 2가 될 겁니다. 그 메커니즘 이해되시나요? 눌러보죠. 뿅뿅뿅뿅뿅뿅뿅뿅 F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1F에서 한 번 더 누르면 20이 된다. 그러면 0020이라는 값이 16진수 0020이라는 값은 10진수로 하면 32와 같은 거예요. 윈도우 그 계산기는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헥사 코드 0020은 데시멀 10진수로 하면 32고 모니터 시작 눌러보시면 이거 두 개는 안 열리나? 카운터 값 32 돼 있다,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쓰실 수 있냐면 지금 카운터 값을 %MW0에다가 저장을 해놨잖아요. 나중에 모드버스 통신이나 원격 제어하는 거나 HMI에서 %MW0의 값을 워드 단위로 읽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 카운터 값을 원격 제어 프로그램에서 메모리에서 값을 읽어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저거를 할당을 안 해주게 되면 그 값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PLC 어디에 그 메모리가 있는지 모르니까 메모리를 할당한다라는 것의 개념은 나중에 스탠드얼론으로 돌아갈 때는 아무런 필요가 없더라. 대신에 외부에서 나중에 값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 할당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좀 어렵다, 그죠? 그럼 또 하나 더 만들어 보죠. 자, 예제 8번은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요거는 자, 버튼 1을 누르면 이번에는 소수점이 있는 실수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버튼 1을 누르면 CNT 값이 0.5씩 증가하고 버튼 2를 누르면 CNT 값이 0.5씩 감소하도록 하시오. 정수가 아니라 이번에는 실수, 소수점이 있는 숫자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왜 이렇지? 참, 이게 왜 서식이 풀리죠? 메모장은 그 서식이 없는데 참 깝깝하네. 자, 다시 쓸게요. 버튼 1을 누르면 CNT 값을 0.5씩 증가시키고 버튼 2를 누르면 0.5씩 감소하는 예시를 보이시오. 자, 요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8번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요 메모리가 인트가 아니라 소수점인 리얼이면 된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리얼이면 되고
여기 더하거나 빼지는 값이 0.5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죠? 대신에 요때 어떤 메모리를 할당해 줘야 되고 그 메모리를 어떻게 추적을 할 수 있는지 그걸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그냥 어렵다, 어려워. 자, 일단 모니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니터 1번 버튼을 누르면 저 여기 CNT라는 값 보이죠? 자, 누르면 5라는 값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요 뒤에 그 지수성이 있어서 그래요. 마이너스 1승이 꼽혀져 있습니다. 한 번 더 눌러보면 알 수 있어요. 자, 1.0 됐죠? 누르면 1.5, 2.5, 3, 3.5, 4, 0.5씩 CNT 값이 올라가더라. 그리고 반대로 내려가는 걸 누르면 0.5씩 값이 내려가더라. 됐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질문. 이번에 리얼로 되어 있는 요 CNT를 메모리를 할당을 해주기 위해서는 뭐를 적어야 되겠습니까? 일단 그렇게 하려면 제가 남겨드리는 이 참고 자료에 리얼이라는 것은 32비트짜리입니다. 32비트짜리는 여기 봤을 때 %MD0이라고 된 걸로 32비트 단위짜리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MD0으로 만들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 그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코드를 다시 쓰고 저 디바이스 모니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MD0이라는 거의 위치가 어딘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지금 요거 하나하나 단위를 제가 워드 단위라고 했습니다. 워드라는 것은 아까 16명이 탄 그 버스 한 대입니다. 16비트가 모여있는 게 워드고, 지금 만든 그 리얼 넘버가 해놓은 걔는 버스 두 대를 담아 실은 아까 배 있잖아요. 32인승짜리 배예요. 그렇다는 말은 요거 하나하나가 버스니까 요거 두 칸이 지금 이 그 실수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저거 두 칸이. 그럼 내가 추가적으로 뭔가 메모리가 더 필요하다면 요거 두 개를 제외한 다른 곳에다가 써야지, 얘가 할당하고 있는 공간에다가 써버리면 안 되겠다, 그죠? 아, 그렇다는 말은 지금 이 두 칸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MD0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시작 번지 0번지부터 해가지고 32비트를 얘가 그 점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MW0은 쓸 수가 없는 거죠. 여기다가 내가 뭔가를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요 녀석 영역을 침범하게 되는 거니까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MW를 내가 쓰고 싶은데 얘가 지금 쓰고 있으면 요 뒤에 번호를 몇을 써야 되겠냐 생각해 볼 만하다, 그죠? 그럼 얘가 지금 32비트 공간을 차지를 하고 있고, 워드 단위로 하자면 얘가 %MW0하고 %MW1을 공간을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내가 %MW짜리 메모리, 16비트짜리 메모리를 할당받기 위해서는 최소 3부터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1번하고 2번은 이 녀석 영역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쓸 수 없고 3부터 쓸 수 있고, 그리고 %MX로 쓰려면 얘는 몇부터 쓸 수 있겠는가? 라고 해서 봤을 때는 얘는 %MX0부터 MX15번까지가 워드 1번에 들어있을 거고, %MX16부터 %MX15니까 그럼 몇 대죠? 31까지네요. 31까지. 아, 그렇다는 말은 최소 32부터 쓸 수 있다는 말하고 같죠? 어렵죠? 그러니까 워드는 %MW3부터 쓸 수 있고, 비트는 MX32부터 available 하더라.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얘가 쓰고 있으니까. 쓰고 있는데 남이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ML0이 지금 누군가에게 할당이 되었다.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는 %MW0부터
%MW 3까지가 저기 할당이 돼 있는 거고 %MD 0부터 %MD 1이 저기 할당이 돼 있는 거니까 %MD 2부터 쓸 수 있고 %MW 4부터 쓸 수 있고 뭐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다라고.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방식이 100% 정확한가냐고 물어보면 저도 아직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예제를 만들어 나가면서 지금 제가 한 말에 오류가 있다면 정정해 나가도록 할 테니까 뭐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은 저한테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아 그게 아니라 이런 개념이다. 녹한다를 바로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렇다라고 하고 대략 작동되는 루틴을 보니까 한 80%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아니다고 하면 우리 그 오류를 정정해 나가도록 하고 일단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밀고 나가 봅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녹한다는 PLC 전문가가 아닙니다. 잘 모르지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억지로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 거니까 조금 오류가 있거나 잘못된 내용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냥 재밌게 봐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방금 뭐 정수도 한번 다뤄보고 실수도 다뤄보고 뭐 했다 그죠? 그럼 이번에는 이제 뭘 한번 해보느냐? 생각보다 예제가 되게 그 좀 싱겁네요 그죠? 코드가 별로 길지가 않아서 이제 좀 시간이 가면 좀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함수를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요. 어떻게 하냐? 자, 요 예제를 기반으로 하면 되겠네요. 자, 예제 9번. 상승 엣지를 잠깐만요. 왜 이렇게 힘들지? 함수 블럭으로 구현하시오. 상승 엣지가 아니고 삼승 엣지 검출을 그리고 나서 업다운 카운트 하는 거는 똑같은 개념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요거를 또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9번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죠.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여기서 알아야 되는 사전 지식은 이건 어디 들어가 있는 데는 중요한 거 아니겠다. 자 1번 함수 블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메모리를 저 변수를 선언하는 부분에서 함수 블럭을 선언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2번 함수 블럭의 인스턴스를 ST 언어 코드 내에서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이거 이렇게 하니까 또 헷갈리네. 일단 요거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버튼 1번, 2번에 그 엣지 검출을 위해서 요런 이상한 코드를 구현해 놨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일단 카운트는 인트 정수로 하고 잠깐만요. 지우고 인트로 하고 자 여기 아래쪽에 variable 선택한 다음에 일단 변수 이름은 지워줘야 됩니다. btn1에 뭘로 하지? 엣지 하죠. 엣지 btn1 엣지인데 요 타입을 fbinst라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fbinst 여기 저거 메모해 둘게요. 타입을 fbinst를 선택하면 함수 블럭을 선언할 수 있다. 그러니까 btn1 엣지라는 이름의 fb 요 함수 블럭을 만드는 건데 요거 해놓고 엔터를 딱 치시면 요 화면이 나와요. 어떤 함수를 인지를 골라라 하는데 R 트리그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이미 나와 있다 그죠? 상승 엣지 검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R 트리거를 선택하고 확인 누릅니다. 됐죠? 타입은 R 트리거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자, 변수에 btn2의 엣지 fbinst 해놓고 엔터를 팍 치시면 요게 나오고 여기서 R 트리거를 선택한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갑니다. 프로그램으로 가셔가지고 자, 이제 새롭게 짜죠. 잠시만요. 갑자기 사용법이 조금 아리까리한데 R 트리거가 아니라 btn1 엣지 잠깐만요. 인스턴스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구나. 자 3번. 자, 선언만 하면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선언을 한 다음 st 언어에서 해당되는 함수에 인스턴스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인스턴스를 만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요 위쪽에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그 함수 블럭에 그러니까 저 클래스의 실체를 만드는 것, 얘들도 인스턴스라는 표현을 하는데 지금 제가 하는 과정이 그거니까 그냥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버튼 1의 상승 엣지를 검출하는 함수 블럭의 인스턴스. 자, 좀 전에 제가 이렇게 등록해놨잖아요. btn1의 엣지 요거에 clk라고 된 부분에다가 btn1을 물려줄 거예요. 그럼 이 말 자체는 무슨 의미냐면 버튼 1을 눌렀을 때 상승 엣지를 검출하겠다. 이거를 그냥 설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설정. 그러면 btn2 엣지는 btn2로 설정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쓰느냐? 얘 어떻게 쓰냐면 btn1 엣지에 점 찍으면 요까지 찍고 점을 딱 찍으면 Q가 나올 거예요. 요 Q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상승 엣지가 발생했을 때 true가 나오는 겁니다. 조건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건문 안에 넣으시면 됩니다. if then and if. 그럼 요 말 자체는 btn1에 상승 엣지가 발생했다와 같습니다. 버튼 1이 눌려진 거하고 같죠? 이거는 btn2에 상승 엣지가 발생했다. 요 Q라는 게 레더 로직 해보시면 이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레더 로직 그 네모난 박스에 PLK에다가 btn1을 트리거 신호에다가 btn1을 연결해 준 거고 그 녀석이 만들어내는 이벤트 신호가 이제 Q가 되는 겁니다. 야, 어렵다. 자, 그러면 요때 요 카운트 값을 버튼 1은 올릴 겁니다. CNT는 CNT 더하기 1. 얘는 마이너스 1. 코드 다 만들어졌죠?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아 보이는데 제가 1번 버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CNT 올라가죠? 그리고 감소시키는 버튼 누르면 내려가죠. 기능은 똑같은데 라이징 엣지 그런 거 직접 검출하는 것보다는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SSS님 반갑습니다. 자, 방금 보신 게 함수 블럭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재밌다.
추가 설명. 자, 됐고. 다음은 어떤 예제를 한번 해보느냐면, 이제 함수 블럭을 했잖아요. 타이머를 해볼 때가 됐습니다. 그럼 어제 레더 로직 할 때 예제 중에 제일 마지막 거 요거 한번 해보죠. 타이머로 램프 제어하기. 첫 번째 버튼을 누르면 램프 1번이 1초 간격으로 깜빡깜빡하고, 램프 2번을 누르면 램프 그 작업을 캔슬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튼 1번을 누르면 어떤 테스트 반복 작업이 시작이 되는 거고, 램프 2번을 누르면 그 반복 작업이 취소가 되는 겁니다. 요 예제를 어제 그 레더로 만들었던 게 이거고, 이거를 ST 언어 가지고 한번 구현해 보는 겁니다. 자, 10번 예제. 자, 일단 이 주소가 다르다, 그죠? 얘는 ix 0.0.0이고 ix 0.0.1이고 램프는 퍼센트가 빠졌구나. 퍼센트 qx 0.0.0이고 딱 퍼센트도 붙여줘야죠. 이렇게. 글쎄다님 반갑습니다. 그럼 연결은 이미 이렇게 다 세팅되어 있으니까 이제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얘도 엣지 검출을 해서 할까? 요 엣지 검출하는 거 그대로 유지해가지고 이제 10번 예제로 바꾸겠습니다. 자, 계속 좀 우려먹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 코드는 메인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일단 이거는 버튼 1번을 눌렀냐 안 눌렀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여기서 자, 버튼 1이 눌려짐. 이거는 버튼 2가 확실히 눌려짐. 카운트 올리는 예제는 이게 이제 아닌 거고, 그럼 여기서 그 램프 1을 1초 간격으로 온오프 시킴. 그런 태스크 작업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리고 요거는 그 해당되는 태스크를 종료함.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레더 로직하고 똑같은 방법을 선택을 해요. 그 타이머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PLC 내부에 그 타이머인데 그 타이머가 함수 블럭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램프부터 등록을 하겠습니다. 자, 필요 없는 거는 좀 빼고 가죠. 요거 두 개는 안 쓰니까. 아이고, 힘들다. 저 지금 좀 지쳤습니다. 카운터도 안 쓸 거니까 빼고 컴팩트하게. 자, 그럼 여기다가 자, 램프 퍼센트 qx 0.0.0에 램프가 붙어 있고, 그리고 타이머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켤 때 타이머, 끌 때 타이머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베리어블 on 타이머, 타입은 fbinst 함수 블럭이고, 엔터 빡 치면 창이 하나 뜰 텐데 거기서 ton 이라고 칩니다. ton 나온다, 그죠? 얘를 여기다가 딱 등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할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value 레더하고 좀 다르다, 그죠? 오프 타이머 똑같이 딱 하고 엔터 빡 치시고 ton 또 똑같이 선택합니다. 그럼 함수 블럭을 추가를 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인스턴스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가가지고 저 상단에 자, ton이라고 이름 뭘로 했지? on 타이머라고 딱 해보시면
잠시만요. 아, 맞다. 이거 하려면요. 이거 하려면 타이머를 작동시킬지 말지 결정하는 변수가 또 한 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게 다가 아니라 이 타이머를 지금 그 enable을 작동을 시킬지 안 시킬지 결정하는 그 변수 있잖아요. 그게 있어야 되겠네요. 있어야 되겠네. 그래서 그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변수를 몰라지. on 타이머 스위치 이렇게 하죠. 스위치. 얘 부울리안입니다. 자, 오프 타이머 스위치 부울리안. 그럼 이제 이 인스턴스를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on 타이머인데 요 안에 다 지우고 두 개만 입력하면 돼요. 나머지는 출력입니다. in 부분이 on 타이머 스위치가 되는 거고 요 부분에는 얼마의 그 시간이 들어가면 돼요. 근데 그 시간을 입력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샵 1000ms 이렇게 적는 거 아니던가? 이거 어떻게 적더라? 지금 생각이 좀 잘 안 나는데 잠깐만요. 잠시만요. 좀 컨닝을 좀 하고 오겠습니다. 어디다가 글 만들어 놨더라? 제일 앞에 T가 붙어야 되구나. 자, 알아냈습니다. 자, 시간 형식이에요. 제일 앞에 T 붙이고, T샵 1000ms, 밀리세컨드입니다. 1000ms는 1초인데, 요거 아마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을 거예요. 1s. ms는 밀리세컨드, s는 세컨드, 1초를 말하는 거겠죠. 그럼 지금 이 온타이머는 어떻게 작동되냐면요. 온타이머 스위치를 제가 true로 만들어주면 1초 동안 true가 유지가 되면 요 타이머가 트리거 신호가 하나 빡 발생하는데 그 트리거 신호가 뭐냐면 온타이머의 Q입니다. 요 Q가 true가 되면 타이머가 작동이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타이머가 온타이머 스위치라는 거를 true로 1초간 여기 적혀있는 PT 1초간 유지를 해주면 온타이머 Q가 true가 된다. 그럼 요거를 제가 조건문 안에 넣으면 온타이머 스위치라는 저 변수가 true가 된 다음에 1초가 지났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맞죠? 타이머가 실행된 다음 1초가 경과했다. 근데 요 자체가 1초 단위로 반복시키는 신호로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이머를 두 개를 쓰는 겁니다. 요 테크닉은 저 PLC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잘 한번 봐두세요. 저도 근데 이 방법이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지금 느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온 타이머하고 오프 타이머 두 개가 있습니다. 얘 두 개를 가지고 서로 간에 그 트리거 신호를 만들어 줄 거예요. 서로 간에. 그럼 잘 보세요. 그럼 온 타이머 Q하고 오프 타이머 Q 두 개가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아이고, 잠시만요. 자, 그럼 제가 버튼 1번을 누르면 작동을 시킬 거예요. 그럼 작동을 시킨다라는 것의 의미는 온 타이머 스위치에다가 true를 집어넣는 걸로 시작을 할 거예요. 온 타이머가 온 타이머 1번 true가 됐으니까 버튼 1번을 누르면 얘가 true가 됐으니까 1초 뒤에 요 부분이 짠 하고 실행이 되겠죠? 맞죠? 그럼 짠 하고 실행이 되면 온 타이머 스위치를 펄스로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프 타이머 스위치를 요 타이머가 올려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온 타이머가 작동이 되면 자기 자신 스위치 끄고 두 번째 타이머를 스타트한다. 그럼 두 번째 타이머가 1초가 경과하게 되면 온 타이머를 true로 바꿔주면서 자기 자신 거를 또 그 펄스로 바꿔줍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첫 번째 버튼을 한번 눌러가지고 스위치를 ON을 딱 시켜주면
얘가 작동이 되고 얘가 얘를 작동시키고 얘가 얘를 작동시키고 1초 간격으로 핑퐁 핑퐁 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저는 요 타이밍에 램프를 켠다라는 코드를 넣을 거고 여기서 램프를 끈다라는 걸 넣을 겁니다. 그러면 1초 있다가 램프가 켜지고 1초 있다가 램프가 꺼진다. 이게 반복이 되겠다, 그죠? 그럼 요 반복시키는 굴레를 종료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걸 누르게 되면 온 타이머하고 오프 타이머 두 개를 다 펄스로 만들어주면 누가 지금 활성돼 있던 간에 타이머가 이제 스탑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갑자기 어려워졌다, 그죠? 그리고 온 타이머든 오프 타이머든 램프가 지금 켜져 있든지 꺼져 있든 간에 램프도 무조건 꺼지는 쪽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 녹한다가 작성하고 있는 코드 이해되십니까? 요거 지금 이해할 수 있으면 앞으로 녹한다가 만드는 ST 언어로 만드는 코드 다 습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램프를 켠다. 램프를 끈다. 그럼 이 코드 한번 돌려볼 만하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너무나 심란해가지고 어려워서 다들 말씀이 없으신 것 같네요. 될까요? 자, 이걸 누르면 얘가 램프 1번이에요. 반짝 반짝 되죠? 반짝. 그리고 요거 버튼 2번이에요. 누르면 꺼집니다. 반짝 반짝 빤 끄고 반짝 빤 끄고. 확실히 된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PLC로 만드는 반복 작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입니다. 요 원리를 이제 응용을 해가지고 그 멀티태스크를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두 개의 타이머가 있고 타이머 1번이 타이머 2번을 켜고 타이머 2번이 타이머 1번을 켠다. 그게 일정한 간격으로 등 간격으로 반복이 되면 타이밍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1초라는 반복되는 타이밍을 만들어낸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오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아직까지 보고 계신 분이 있겠냐마는 열심히 보고 계시다면 채팅창에다가 점을 좀 찍어 주십시오. 그리고 점을 찍어 주신 분들은 녹한다가 아이디를 오랫동안 기억을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내용을 열심히 보고 계신다는 그 어떤 보답의 의미로 좋습니다. 자, 아이고 힘들다.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예제. 그리고 지금 각 프로젝트별로 메모리 지금 세팅된 거 있잖아요. 요거는 제가 별도로 캡처해 가지고 이게 지금 근데 요 복붙이 되나? 표로 복붙이 된다면 그냥 바로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오, 되네. 근데 표 모양으로는 안 되네. 제가 예쁘게 캡처해 가지고 요 옆에다가 다 붙여 둘 테니까요.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좀 위에다가 올려둘까? 자, 그리고 다음 주에 할 내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내용. 잠시만, 내가 지금 다 찍어 넣어놨네. 자, 여기 제가 요 슬라이드에 놓은 로드맵을 보면요. 로드맵을 딱 보시면 어디냐? 어디 갔죠? 내 로드맵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자, 지금 1편에서 요 부분을 했습니다. 레더 로직 가지고 뭐 쓸만하게 뭔가 예제 만들어 보는 걸 했었고, 오늘 ST 언어 기본 사용 방법하고
버튼 램프 제어하기 요거 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일단 우리가 요 산업용 어떤 제품을 이루는 기본 요소를 그리고 ST 언어에서 조건문을 조금 더 면밀하게 보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는 일단 셀렉터하고 릴레이 이런 것들 추가적인 버튼하고 램프 이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을 좀 준비를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뭐 ST 언어 가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일단 다양한 예제를 만들어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은 요 타이밍이라는 걸 만들어낼 거예요. 1ms 가장 기본이 되는 1ms는 너무 작나? 하여간 1ms라는 타이밍을 만들어내 가지고 다음에는 태스크 작업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럼 지금 제가 말하는 태스크 작업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작업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제 10번은 램프가 1초 간격으로 켜지고 꺼진다라는 싱글 루틴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 이런 과정이 다음에는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붕어빵 틀에 뚜껑을 연다. 2번 붕어빵 틀에 반죽을 넣는다. 3번 가상의 기계가 있다라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계를 뭐 변수나 램프나 이런 게 켜지고 꺼짐으로써 이제 대체를 하면 되겠죠. 붕어빵 틀 반죽을 뚜껑을 닫는다. 4번 굽는다. 5번 배출한다. 요런 것들이 예를 들어 뭐 3초, 5초, 6초, 1초 간격이 다르다면 이거 좀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붕어빵 틀 뚜껑 여는데 3초간 유지가 돼야 되고 반죽 넣는데 6초간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램프를 1초 간격으로 켜고 끄는 거는 타이머 2개 가지고 핑퐁 하면 1초라는 타이밍 인터벌이 만들어지는데 3초, 6초, 1초, 2초, 4초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일단 무식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타이머가 무진장 많으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런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해법을 다음 주에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써보도록 하죠. 1번 다음 주 할 것은 셀렉 버튼과 램프 이외에 셀렉터 스위치와 릴레이 등을 동원해서 ST 언어를 조금 더 복잡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한다. 그러면서 그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뭐 이런 문법을 써야 될 때도 있고 저런 문법을 써야 될 때도 있고 다양한 어떤 문법들이 나오겠다 그죠? 문법 강화학입니다. 그리고 2번 타이머를 이용해서 기본 타이밍을 생성하고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여러 가지 그 태스크 작업을 PLC가 수행하도록 ST 언어로 구현해보기. 요거 두 개를 딱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자 이제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해야 될 내용 녹한다가 다 끝마쳤습니다. 알고 보면 별로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다는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모르는 분한테는 어렵죠. 자 지금 여기 잘 보시면 함수가 꽤 많이 들어갔어요. 버튼을 감지하기 위한 그 트리그 함수가 들어갔고 그리고 타이머 함수 2개가 들어갔으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코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아두이노 코드보다 얘가 더 쉽습니다. 아두이노로 이 기능 똑같은 거를 구현하려면 훨씬 어려워요. 뭐 훨씬까지는 아니고 조금 더 어렵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질문 있으신 분이 그 질문하시는 동안에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한다가 PLC에 대해서 확실히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PLC 시리즈 2편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 흥미진진했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화면 중앙 하단에
녹한다의 콘텐츠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라라는 순수한 의미로 녹한다에게 콘텐츠 후원금을 팍팍 밀어주시면 제가 더 좋은 콘텐츠 만드는데 시드머니로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한다를 후원해주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제 유튜브 채널에 유료 회원이 되어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제 채널이나 아무 동영상이나 선택을 해보시면 멤버십이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누르시고 적당한 금액대를 보신 다음에 유튜브에다가 카드 결제를 빡 하시면 유튜브가 33% 통행세를 떼먹고 남은 금액을 녹한다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어쨌든 간 그 자금이 확보되는 방법이니까요. 좀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뭐 이런 말씀 계속 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안 하면 또 인지를 잘 못하시니까 제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수가 예전보다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에 비례해 가지고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요. 유튜브는 조회수가 곧 광고 수익이거든요. 근데 지금 녹한다가 3시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한 이 영상 조회수가 몇이냐 하면 한 달이 지나든 1년이 지나든 조회수가 200 내지 300밖에 되지 않습니다. 녹한다는 조회수가 많이 발생하는 채널이 아니고 그것에 인해서 광고 수익이 별로 들어오는 형태의 채널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이 채널을 유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제가 어떤 개인적인 생활도 유지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는 데에 자금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조회수 가지고 그러니까 광고 조회수 1당 광고 수익 1원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오늘 녹한다의 열정이 3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유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녹한다가 선택한 방식이 안 되겠다. 후원을 받아서 채널을 유지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제가 앵무새처럼 후원을 좀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말씀을 안 드리면 저놈이 광고 수익 가지고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봐 그게 아니라는 거를 계속 제가 어필을 드리는 거고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 들어보셨다 그죠? 녹한다는 지금 목이 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 녹한다의 열정을 응원하시는 많은 분들이 누군가가 해주겠지가 아니라 내가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채널의 오랜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좀 후원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게 녹한다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이 금쪽 같은 시간과 저의 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가지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시청자분들도 그에 대한 화답을 조금은 해주시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저의 열정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쏟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녹한다가 오랫동안 떠들었는데 아직까지 질문이 없다는 것은 이제 질문이 없다 이렇게 간주를 하고 오늘 라이브 방송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에 다음 라이브 방송이 있고 그 사이에는 제가 하지 않으니까요. 원활한 장기간 동안 이제 안 하잖아요. 그때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카카오톡에다가 채팅방을 만들어 뒀어요. 채팅방 검색하시는데 가셔가지고 심심한 녹한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채팅방 나올 겁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즐겁게 놀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끝내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8시 15분에 나와가지고 오늘 했던 이 내용 이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커트.